요 4번부터 7번이 가나 융합형 구조죠? 요 가나 융합형 지문은 지난 시즌에 내가 독서 기출 수업할 때 마지막에서 두 번째 파트 가나 융합형으로 따로 빼가지고 아예 다 해줬죠? 그쵸? 못 다룬 지문도 몇 개 있지만 그건 차차 해줄 거고 가나 융합형 지문은 쌤이 어떻게 읽어야 된다 그랬지? 무슨 적 사고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비판적 사고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 쌤은 이번에 9월 평가원 4번부터 7번 풀면서 잘냈다. 이거 내가 비판적 사고 알려준 거 애들이 다 체화가 됐으면 이거 잘 읽었겠다. 라고 또 내가 섣부른 기대를 하고 말았지 뭐야? 질문 오는 새끼들 다 뭐라 그래? 쌤, 이번에 그 수빈이는 대체 뭐가 비판해야 되는 지점이에요? 뭐가 문제 해결 구조를 읽어야 되는지 잘 못 잡고 읽었어요.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 정말 너무 아쉬워요. 내가 도른놈 해준 거 기억나 안 나? 아도르노 기억나지? 예술은 자고로 불쾌하고 좀 달라야 된다. 또 수업 시간에 딱 들어와가지고 내 자리에 딱 쓰면은 아도르노가 되게 좋아할 거라 그랬잖아. 이야 정말 불쾌하다.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지? 야 이거 예술이다. 이럴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나에서 달라야 된다고 계속 말했던 아도르노가 실제로 다른 사과를 봤을 때 세잔의 사과 미메시스를 봤을 때 이거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건 별론데? 그거 어떻게 읽어야 된다 그랬어? 얘는 다른데도 왜 싫어해? 아도르노 이거 이상한 놈 아니야?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냥 아도르노 관점에서 나가 쓰여있다고 해서 아도르노가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안 된다 그랬죠. 비판적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아도르노 이 새끼 비동일성 있으면 된다고 했던 놈이 왜 비동일성으로 또 똑같이 만들려고 그래? 심지어 미메시스, 세잔의 사과는 다른데도 왜 이렇게 싫어해? 이상한 놈이네? 이렇게 읽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가나 융합형 지문은 비판적 사고를 벗어나서 비판적 관점 설정까지도 필요해. 내가 지금 영상 찍고 있으니까 내가 좀 있어 보이게 말한 거고 수업 시간에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어떻게 보라 그랬어? 띠껍게 보라 그랬잖아. 어떻게든 나쁜 구석을 찾아서 띠껍게 보라고. 이해돼? 이번에도 수빈이 잘했어 못했어? 대답해 빨리. 수빈이 잘했어 못했어? 개쓰레기! 이러면서 읽었어야 돼. 수빈이 왜 자꾸 정신 나간 얘기하지? 이 생각이 들었어야 된다고. 혹시 이름이 수빈이 친구 있니? 나 수빈이다 이름이. 없어요? 다른 지점에 있더라고. 맨 앞에 앉은 애가 수빈이었어요. 김수빈. 자꾸 수빈이 하니까 쌤 그만하시면 안 돼요. 막 이러더라고. 어쨌든 간 그 수빈이 읽으면서 수빈이 이렇게 말했구나.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수빈이가 정신 나간 소리를 자꾸 하네. 이렇게 읽었어야 된다고. 그게 비판적 관점, 비판적 사고라고. 됐어? 이거를 구조로 얘기하면 이 비판적 사고나 비판적 관점을 설정해서 읽는 거를 잘 실험할 수 있는 게 무슨 구조?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해결 구조. 쌤이 이번에 9월 들어가기 전에 내가 지난 시즌 마무리하면서도 얘기를 했었죠. 세 지문 다 뭐 경제가 나오든 법이 나오든 과학기술이 나오든 철학이 나오든 심지어 예술이 나오든 어떤 구조로 읽으라고? 문제 해결 구조로 덤벼주세요라고 내가 얘기하고 당부하고 보내드렸죠. 그죠? 근데도 그냥 읽었죠. 근데 또 꽤 맞았죠. 왜? 독서가 쉬웠어서. 구조 이딴 거 생각 안 하고 읽어도 내용이 쉬웠어서 애들이 좀 잘 봤다라고 까불거리는 것들이 몇몇 있어요, 지금. 그거 저주받은 거예요, 지금 너. 수능에서는 9월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떻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거보다는 어렵게 나올 확률이 높죠? 내가 점쟁이라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죠? 쉽게 나왔으니까 어렵게 나올 확률이 높지, 이거보다는. 그죠? 그러면 내용만 갖고 덤벼서는 문제를 못 풀 확률도 높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구조로 조직해서 쓴 건가, 어떤 의도로 쓴 건가, 이걸 보면서 읽어야 된다고. 근데 이번에도 쌤은 또 나 혼자 또 좋아했지, 뭐야? 이것도 문제 해결 구조로 읽으니까 아주 깔끔하게 읽히고. 저널리즘 문제도 이 문제 해결 구조로 읽으니까 아주 깔끔하게 읽히고. 그 다음 심지어 과학기술도 문제 해결 구조로 읽으니까 아주 깔끔하게 읽히는구나. 그래서 나 혼자 또 너무 좋아했지, 뭐야? 역시 내가 수업을 잘했구나. 근데 또 결과지를 또 받아보니 뭘까? 이 괴리는 뭘까? 내가 혹시 다른 가능 세계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건가? 뭘 끄덕거려 뒤질라고. 그래서 제발 난 확언할 수 있어요. 이번 6월도 그랬고 9월도 그랬어. 더블로 그랬다니까. 둘 다 그랬어. 그럼 수능이 이렇지 않을 확률이 더 적을 거 아니야. 수능도 세 지문 다 무슨 영역의 글을 쓰든 문제 해결 구조로 세 지문 다 조직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다. 됐니? 처음 듣는 친구들 위해서 잠깐만 복기를 하고 넘어가면 문제 해결 구조를 내가 어떻게 읽으라고 하는 거였어? 이게 결국 비판적 사고고 이게 문제 해결 구조인 거야. 같은 말이야. 어떻게 읽으라 그랬어? 문제가 나오면
문제가 나오면 이게 어떤 원인에서 발생한 문제인가? 왜 발생했는가? 이게 비판적 사고의 출발이야. 어떤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 됐어? 그리고 그 원인 때문에 어떤 문제가 구체적으로 발생했는가? 문제 내용. 그죠? 그리고 문제만 나오고 끝내면 안 되지. 비판적 사고의 종결은 문제가 있었으면 뭐까지 떠올려봐? 해결까지 떠올려 보라 그랬지. 지문에서 떠먹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네가 문제가 뭔지 분석이 됐으면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네. 요거 하라고. 내가 지금 잠을 구평 분석서 만들고 구평 분석서를 기반으로 해서 또 내가 나름대로 또 그 연계교재에서 마땅한 글감을 찾아가지고 또 내가 모의고사 출제하고 있단 말이야. 독서랑 문학이랑. 그거 이제 싹 다 갈아엎어서 또 내느라고 거의 이틀 밤 정도를 샜어요. 내가 화수 부천 수업인데 화요일날 부천 수업하고 집에 가서 잤다가 다시 수요일날 아침에 나가는데 그 시간도 아까워서 화요일날 부천에다가 모텔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자면서 내가 거기서 밤새면서 일하고 수요일날 수업하고 지금 오늘 와 있는 거야. 어제도 새벽 2시까지 작업하다 잤어. 그럼 내가 지금 수면이 어떻겠니? 제정신 아닌 상태예요 지금. 내가 중간에 저거 찍고 있는 거 까먹고 갑자기 누구한테 개지랄 떨 수도 있어 지금. 그럼 내 문제가 지금 뭐야? 그렇지. 해결 어떻게 하면 돼? 좀 주무세요. 그게 비판적 사고야. 뭔 얘기인지 알겠나? 근데 요즘 수능 국어에서 독서에서는 계속 일관되게 이 비판적 사고를 한 5년간은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쌤이 그냥 뇌피셜 하는 게 아니고 평가원 사이트 들어가 보면 니네 인터넷 못하지? 야만인들. 평가원 사이트 들어가 보면 수능 이렇게 냅니다 라고 설명해놓은 PDF 파일이 있고 그러니까 수능은 이렇게 공부하세요. 학습 매뉴얼도 올라와 있어요. 거기 보면 내가 또 한 변태 하잖니?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쓰였을까? 이런 걸 검색해 본단 말이야. 서술어 제외하고. 제일 많은 게 뭐겠어? 비판이란 말이에요. 이해했어? 무슨 얘기인지? 뭐 물론 비슷하게 추론, 뭐 창의 이런 말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압도적으로 비판이 제일 많아. 이해돼? 다 그런 근거를 갖추고 수업 시간에 떠드는 거야 나는.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비판적 사고 제일 중요하다고.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라고? 어떤 문제가 왜 생겼으며 그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지문에서 해결책을 줬는데 이 해결책으로 과연 잘 해결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해돼? 쌤 지금 수면이 너무 부족해.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사고를 잘하는 논리적인 친구들은 그럼 가서 좀 주무시고 오세요. 라고 하겠죠? 어떤 새끼는 화이팅! 이 지랄 한단 말이야. 그럼 걔는 비판적 사고를 할 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라고. 지문에서 화이팅 해주면 된다라고 써있으면 얘는 비판을 잘 못하네.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게 지문에서 다 녹아 있다고 지금. 이게 됐니? 내가 지금부터 뭐 설명할 건지는 알아먹었죠? 세 지문 다 여기 맞춰서 설명할 거예요. 지금부터 지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씨, 목이 버틸란가 모르겠네. 자, 갑시다. 1분단. 시험지 있으면 시험지 보시고 없으면 그냥 앞에 보셔도 돼요. 응? 형광펜 딱 준비해놓고. 유튜브에 욕이 올라가면 노딱이 붙나? 괜찮나? 그럼 욕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대중예술인 영화는 일단 키워드는 영화구나, 그지? 대중의 취향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오케이. 영화가 대중의 취향을 반영하는 방법 이런 거 당연히 내포되어 있을 것 같죠? 그 다음 장르 영화가 대표적인 사례다. 영화 밑에 떨궈서 무슨 영화도 있다? 장르 영화가 있는데 장르 영화가 대중의 취향을 반영해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사례다. 당연히 그럼 키워드는 누구야? 영화 중에서도 장르 영화일 거야. 특정 장르가 유행했다가 침체되는 현상이나 장르의 전형적인 관습이 형성됐다가 변형되는 과정에는 대중의 취향이 반영되어 있다까지가 1문단이네. 야, 쌤이 지금 비판적 사고는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내 독서 수업의 시작과 끝은 지문에 못 찾는 거였니? 핵심 찾는 거였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핵심이라는 거 잠깐만 상기시켜보면 핵심이라는 건 몇 문단 보면 잡아야 되는 거라 그랬어? 1문단 보고 잡아야 되는 거라 그랬어. 핵심이란 뭐였어? 부평 끝나고 엄마랑 통화했지? 그지? 약간 엄마가 2초의 정적이 있다가 잘 봤어? 이렇게 물어보셨지? 그지? 듣고자 하는 말이 뭐야? 사람마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다르겠죠? 네가 평소에도 착실하고 공부도 잘하고 엄마 말도 잘 듣고 했던 친구라면 엄마의 뒷말에는 뭐가 생략돼 있는 거예요? 이번 시험도 고생 많았고 당연히 잘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너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믿어. 이게 생략돼 있는 거죠? 너는 엄마가 너에게 만약에 잘 봤어? 라고 물었다면 오늘 또 한바탕 해보자 이거잖아. 집에 올래 말래 이거잖아 지금. 농담이에요. 상처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누가 어떤 의도로 말했냐에 따라서 뒷말이 달라진다고. 이해돼? 이 말을 보고 그 뒤에 어떤 말이 나올까 예상되는 지점이 지문 전체의 핵심이라 그랬어요. 이해했습니까? 내가 든 사례는 잊어버리세요. 지금 또 감정이 갑자기 소용돌이 치는 친구들 몇 명 있네. 핵심이라는 게 뭔지 알겠니?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말 자체에 대한 대답만이 아니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그 뒤에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건지가 지문 전체의 핵심이라고. 얘 지금 뭐라 그랬어? 장르 영화가 대중의 취향에 민감해서 변하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장르 영화는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 왔어? 까지가 이 문단이잖아. 그럼 이 문단부터 구체적으로 뭘 설명해 줄 것 같아? 그렇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설명하겠군. 이렇게 되면 된다고. 이해됐나? 그럼 장르 영화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장르는 어떤 취향을 반영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떤 장르가 또 나왔고 그거는 어떤 취향을 어떻게 반영했고 그 다음 또 어떤 장르가 나왔고 그건 어떤 취향을 어떻게 반영했다. 이렇게 바뀌어 나가겠지. 이해했어?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여러 명 나와가지고 요렇게 바뀌어 갈 거라고. 근데 내가 지금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건 이렇게 그냥 읽어버리면 그냥 이렇게 변천사로 읽어버리면 얘 따로 A, B, C 따로 머릿속에다 정리하려고 할 거 아니야 또. 그래놓고 외우는 게 너무 많아서 암기가 힘들어요 막 이럴 거라고. 선생님이 누차 얘기하지만 지금 시즌 4까지 왔는데 내가 지금 모든 시즌에서 다 얘기했지. 평가원은 암기력 따위 시험하지 않는다. 외울 필요 없다. 머릿속에 이해하면서 읽으면 문제 푸는데 돌아가지 않아도 되게 다 설계해 놓는다. 이해했어? 근데 그거를 개무시하고 그냥 지그프리드 크라카우어, 제임슨, 바르크 수빈 이렇게 사람 3명으로 나눠서 외우고 자빠졌으면 당연히 한계가 있다. IQ가 150 이상이면 그냥 그렇게 읽어도 돼. 읽었더니 다 기억나던데요? 국어 수업을 왜 들어야 되죠? 그런 애도 존재해요 실제로. 걔네들은 수업 들으라 소리 내가 안 해요.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너는? 아니잖아. 나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단순히 구분 분류해서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네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지어서 읽어야 된다? 무슨 적 사고하면서 첫 번째 나온 애가 있어. 뭐라 씨부리겠지? 근데 얘가 뭐가 있겠어? 문제가 있겠지? 그 문제를 B가 지적하거나 또는 너 그런 문제 있어?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그리고 C가 나와도 얘도 야 니네 뭐 하니? 아 니네 그런 문제가 있니?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거나 야 그렇게 한다고 해결이 되겠니? 라고 문제를 또 지적하거나 이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엮어 읽어야 이해가 되고 그런 문제 풀 때 아무 지장이 없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장르 영화의 변천사를 얘기하겠군 이 생각이 드는 순간 그러면 처음에 나온 놈, 두 번째 놈이 뭐 까든가 아니면 해결책을 주든가 그런 식으로 이어지겠다라고 확신을 갖고 읽어. 누구 믿고? 나 믿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렇게 읽었더니 안 읽힙니다. 아무리 해도 그렇게 안 읽혀요. 내가 분명히 뭐 하다 그랬어요? 미안하다고 분명히 먼저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100% 맞출 수는 없잖아. 내가 평가원 정도 아니고. 근데 내가 이렇게 확신을 갖고 얘기해 주는 건 여태까지 21년 6월부터 25년 9월까지 평가원에서 가나형을 출제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가나형 지문이 다 어떻게 쓰였다? 다 비판적 사고로 쓰였다. 내가 수업 시간에 충분히 입증해 줬잖아. 그죠? 근데 또 쌤 제가 이번 주에 시대인재 풀었는데 가나형 이거 어떻게 문제 해결로 읽어요? 죽인다 그랬어요. 그냥 맞짱 까자는 거로 그냥 듣겠습니다. 죽어라고 평가원 얘기했더니 시대인재가 어쩌고저쩌고 그럼 나는 되게 곤란하겠죠? 그죠? 나만 곤란하진 않게 될 거예요. 너도 곤란하게 만들 겁니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제 이해했죠? 이제부터 좀 속도 붙여서 갈 겁니다. 이 문단부터는 장르 영화 첫 번째 누가 뭐 이렇게 말했다 하는 놈이 있을 텐데 걔한테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놈이 그거를 지적하든가 해결하든가 하면서 이어질 거예요. 우리는 그걸 비판적 사고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런다고 해결이 되겠니? 이러면 해결이 되겠다. 그럼 이런 게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잘 봐. 영화를 사회적 생산물로 간주한 지크프리트 크라카우어. 뭔가 흑마법사 같은 친구가 나왔어요. 지크라고 할게요. 지크는 영화에는 대중의 취향뿐만 아니라 이건 당연히 대전제였죠. 이 지문의 전체 핵심. 취향뿐만 아니라 대중이 공유하고 있는 이념도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오케이. 지크의 견해가 지금 추가가 됐어요. 지크는 뭐가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장르 영화에? 이념이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에다가 제발 세모 좀 그만 치고 생각을 해. 그런데 그러나 하지만 이런 거 나오면 뭐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여기서 혹시 문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으라고. 세모 그만 치고. 이해돼?
혹시 문제가 있나? 이런 이념은 이런 이념, 이런 식으로 지시 대용표는 돌아가는 표시라 그랬죠? 어떤 이념이에요? 대중이 공유하고 있는 이념이고 영화에 반영되어 있는 이념이죠. 그죠? 이런 이념은 영화에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현관펜 치세요. 영화에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뭐 발생이야? 뭐가 문제인데? 이게 분명히 뭐가 들어가 있다 그랬어. 이념이 들어가 있다 그랬지. 근데 드러나진 않는데. 띠껍게 읽으라 그랬어. 이 새끼 뭐야? 이렇게 읽어야 돼. 뭔 얘기인지 알겠나? 야, 전복죽을 시켰어. 전복이 안 보여. 사장님, 저 전복죽 시켰는데 저 전복 추가도 10,000원 해가지고 더 시켰는데 왜 전복이 없어요? 그거 다 갈아서 들어가서 그래. 안 보여도 다 있어. 드셔. 믿고. 라고 하면 믿습니다. 이러고 먹을 거예요? 띠껍게 보라니까. 뭐라고 할 거야? 갈지 말고 다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야 맞지. 이건 좀 너무하다 싶어요? 야, 이 호구들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얘가 똑같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거잖아. 지가 최초로 주장한 게 뭐야? 영화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이념이 들어가 있다. 어디 있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얘는 뭐라 그래? 보이진 않아. 뭔 짓이야 이게? 이해했어 무슨 얘기인지? 야, 그러니까 지금 지크 프린트한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이념이 뭐하지 않아서?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면 지크 프린트를 까면서 이거를 문제를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애가 있다면 걔는 어떤 영화를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시작부터 그냥 정은이가 앞에 나오면 돼요. 지뢰하는 이러면서 나오면 돼. 그러면 그냥 대놓고 이념이 드러나니까. 그런 영화가 그러면 저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요. 나 웃기려고 한 얘기 아니에요. 진짜 그 생각하면서 읽어요. 그럼 지크 프리트를 까는 애가 뒤에 나온다면 이념을 대놓고 드러내는 영화를 옹호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 크라카우에 따르면 영화는 드러내면서 동시에 숨기는 매체이다. 이 문장이 지금 딱 보자마자 이해가 된다고? 그럼 네가 이상한 애지. 혹시 지크 프리트의 후손이야?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거야. 야,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드러나진 않는다 그랬어. 이상한 거 느꼈어야 돼. 못 느꼈어? 한 번 더 얘기해줄게. 영화는 드러내면서 동시에 숨기는 거야. 개빡치죠, 문장이. 이게 문제란 얘기인 거야, 지금. 이래도 이해 못할까봐 한 번 더 얘기해줘요. 사회에서 불순하거나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이념은 영화의 이면에 감추어진다. 그럼 대체 이념을 어떻게 알아? 이념이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데. 세 번째 반복해주고 있다고. 이념이 드러나지 않는데 드러난다고 하네요. 되게 이상하죠? 이러고 있는 거라고. 됐니? 그 다음. 크라카워는 영화의 표면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전형적인 모티브나 이미지가 암시하고 비유하는 것을 해석함으로써 그 이면에 감추어진 이념을 읽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너무 논리적이지 않니, 글이?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친구들한테 딱 적합하게 글을 써줘, 평가원은. 방금까지 우리가 뭔 생각했어? 뭐가 문제인 것 같다? 들어가 있는데 드러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거 문제인 것 같다. 그거를 의식한 지금 서술자, 필자가 뭐라고 써줬어?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러고 있는 거잖아, 지금. 나름대로의 뭘 준 거예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준 거구나. 이렇게 읽었어야죠. 현관펜 치세요. 어떻게 하면 된다. 드러나 있는 건 뭔데? 모티브나 이미지가 드러나 있는 건데 이거를 뭐 함으로써? 해석함으로써 그 이면에 감추어진 이념을 읽어낼 수가 있는 거야 라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주려고 한 거구나.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야, 근데 이 해결책, 야, 이게 제일 중요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지. 야, 이거 수면 부족한데 화이팅! 이거랑 뭐가 달라?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뭐였어? 이념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얘 지금 이념을 보이게 만들었니? 아니에요. 이념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그냥 뭐 하면 알 수 있대요? 해석하면 알 수 있대요. 저러면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 해석을 못하면 알 수 없다. 베리굿. 또 해석을 하더라도 얘가 한 해석이랑 얘가 한 해석이랑 쟤가 한 해석이랑 다를 수도 있지 않음? 이런 생각을 네가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렇게 딱 맞는 생각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틀려도 돼. 하라고. 됐어? 근데 그 기반은 문제의 원인이 뭐였는가? 이념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그럼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념을 드러내면 된다. 근데 얘는 지금 이념을 드러낸 게 아니고 드러난 거를 해석하면 그 안에 숨겨진 이념을 나름대로 해석은 할 수 있음.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완벽한 해결은 아니겠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해석이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다. 해석을 못 해낼 수도 있겠다. 안 보이니까. 이해돼? 그럼 쌤은 이쯤 읽으면 뭐 뒤에 사례도 있지만 사례는 어차피 그 이념을
해석해서 찾아내는 걸 설명할 테고 어차피 나는 마음에 안 드는 사례일 거고 뒤에 어떤 애가 나오길 난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이걸 좀 지적해주는 애가 나왔으면 좋겠어. 야, 이 바보야. 그냥 이념을 드러내면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애가 뒤에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나는. 이해됐어요? 이게 비판적 사고라고. 예를 들어 1920년대 독일 영화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밀실, 광인, 독재자 등을 담은 이미지, 이건 드러나는 거지. 이면에서 패전 이후 독일 사회 전반에 만연했던 현실 도피의 퇴행적인 심리와 왕정복고를 바라는 정치적 이념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랬어요. 봐봐. 읽어낸 것도 벌써 2개잖아. 어떤 애는 이거 읽어내고 어떤 애는 이거 읽어내고 어떤 애는 둘 다 읽어내고 어떤 애는 둘 다 안 읽어내고 이럴 거 아니야. 이해돼? 그다음 밑에. 크라카우어가 모티브나 이미지에 대한 해석을 통해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근데 그게 돼, 안 돼? 안 돼. 난 요 중간중간에 네가 그런 말을 집어넣어서 읽을 수 있기를 바래. 되겠냐? 이런 말. 됐어요? 안 되죠. 프레드릭 제임슨 바꿨다. 푸제는 얘는 뭐 해주길 바래 우리가? 이념을 그냥 대놓고 드러내주길 바래. 그러나 보자. 제임스는 영화의 서사를 통해 영화에 반영된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래, 뭐 알겠는데 서사를 통해서 영화에 반영된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애가 제임슨이래요. 나는 궁금한 게 서사를 통해서 드러내는 방법이 뭔지는 아직 모르겠고 저 서사를 통한 방법은 이념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나? 이게 궁금했던 거야. 이해됐어요? 그에 따르면 오늘날의 사회는 분산적이고 파편적이기 때문에 그 총체적인 양상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즉 역사가 된 이후에야 파악된다. 형광펜 칠까? 총체적인 양상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즉 역사가 된 이후에야 파악된다. 얘는 이념이고 나발이고 더 큰 문제가 있네?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랬더니 얘는 더 큰 문제가 있는 놈이 나왔네? 정신병자 아니야 이거? 얘 지금 서사라는 걸 통해서 영화에 반영된 사회를 전부 다 파악하고 싶어 라고 말하네지. 근데 지금 형광펜 친 거 다시 봐봐. 총체적인 양상은 뭐에 알 수 있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대. 그럼 지금 현재 사회의 모습 볼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얘기네. 얘는 지금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총체적인 양상 자체가 뭐가 지나야 돼요? 시간이 흐른 뒤에야, 즉 역사가 된 이후에나 이거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할 수 있다고 얘기한 도라이네. 조금 더 읽어볼까? 근데 만약 현재 딱 보자마자 생각이 들어야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네. 왜? 현재는 아직 안 흘렀으니까. 아직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그죠? 현재를 역사처럼 조망할 수 있다면 안 되지. 근데 할 수 있다면 좋겠지. 조망할 수 있다면 우리가 속한 사회의 총체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 된다면 좋겠지. 근데 안 되는 걸 왜 얘기하지? 이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아, 저렇게 하면 할 수 있구나가 아니야. 시간이 흘러야 알 수 있는 건데 현재는 아직 안 흘렀어. 그러면 알 수 없지. 근데 할 수 있다면 가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지금. 이해돼? 많이 띠껍게 읽고 있지? 너도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그 다음. 제임스는 서사를 통한, 그래, 이게 뭔 얘기였는데, 역사화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쌤은 솔직히 여기 역사화라고 돼 있는 거 이 말 처음 봤지만 그냥 보고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았어요. 역사화니까 역사처럼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는 시간이 지난 뒤에야만 알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역사화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겠어요? 지난 것처럼 한다는 얘기겠죠. 하긴 서사는 사건을 회고적인 방식으로 이미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한다는 점에서 총체적인 조망을 가능하게 한다 그랬어요. 형광펜 칩시다. 이미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한다. 이게 문제에 대한 뭐라는 거예요?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에 2명이 나오는데 정신병자 2명이 있어요, 지금. 그렇죠? 한 명은 보이지도 않는 걸 보여라고 말하는 애가 있고요. 한 명은 지나가야 할 수 있는 걸 지나간 것처럼 치고 볼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정신병자 2명이 있는 거야. 걔네들을 비판적 사고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네? 이 새끼 이상한 새끼들이네? 왜 이념을 보여주면 돼? 라고 말하는 해결책이 없지? 왜 그건 안 돼? 라고 말하는 애가 없지? 이 생각하면서 읽었어야 된다고. 야, 얘가 말한 역사화가 근본적으로 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야? 애초에 불가능한 짓거리라고 있잖아, 지금. 총체적인 조망은 시간이 뭐해야 할 수 있는데, 지나야 할 수 있는데, 그냥 그걸 해결하겠다고 어떻게 얘기하면 된대? 지나갔다 치고 얘기하면 된대. 되겠냐? 여기 지금 조망할 수 있다, 조망을 가능하게 한다. 이게 되겠냐? 라고 읽혀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지문을 진짜 한마디로 요약하면 되겠냐, 2번을 했냐, 못했냐 이거예요.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지크프리트의 그 해결책이 되겠냐? 라고 생각하면서 읽었어야 되고 이 제임슨의 해결책이 되겠냐? 라고 생각하면서 읽었어야 된다고. 그래야 수빈이도 잘 읽을 수 있다고.
됐어? 이 가관이야,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장 나 혈압 오르게 했어요. 이러한 역사와, 다시 돌아가서 보래요. 이러한 역사가 뭐예요? 되도 않는 해결책이죠? 지나가야 알 수 있는데 지나간 것처럼 그냥 서술해버리는 거. 그죠? 이러한 역사는 미래를 다룬, 아유, 지랄 아주 그냥 난리가 났죠? 미래를 다룬 SF의 경우에도 해당된대요. 야, 심지어 SF는 언제적 얘기라는 거야. 현재도 아니고 미래 얘기라는 거야. 그건 심지어 더 뭐하지 않았어. 더 지나지 않았잖아. 이거 지나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걸 또 어떻게 해결한다고? 지나갔다 치고! 이렇게 쓴다는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제임슨이 말하는 역사와 서사를 통한 사회의 총체적인 조망은 언제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가능하냐? 그치, 이미 진짜 일어난 과거에 대해서만 가능하지. 그러니까 봐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니까. 제임슨이 진짜 좋아하는 영화는 어떤 장르의 영화일까? 역사 영화. 이해했어? 무슨 얘기인지? 다큐멘터리 영화. 이런 거 좋아하겠네? 이런 생각하고 있어야 네가 비판적 사고가 가능한 인간이라고. 이해돼? 근데 정반대로 무슨 얘기를 해 지금? SF 영화를 해. 지나가려면 한참 남아있는.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그럼 벌써 네가 나 들어가기 전에 야, 누구나 다 이 생각해. 나 지문에 무슨 영화 설명 나와 있어. SF 나올 거라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초등학교 4학년도 알아. 근데 그 SF 영화를 어떻게 볼 건지 관점이 설정되고 들어가야 된다니까? 너 SF 영화 어떤 관점에서 볼 거야? 되겠냐의 관점에서 봐야지. 이게 되겠냐? 지나가지도 않은 건데. 이해했어? 무슨 얘기인지? 그 관점으로 읽었으면 수빈이가 좋아, 싫어? 개 싫은 거야. 발작할 정도로 싫어야 돼. 정신 나간 애네. 이렇게 읽었어야 된다고. 전국에 계신 수빈이 여러분 되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링크를 잡고 나로 넘어갔어야 한다. 알겠나? 그러면 나가 얼마나 잘 읽히는지 잘 보세요. 그리고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잘 보세요. 쌤이 주장하는 걸 그냥 듣고만 있지 말고 내 주장에 대해서도 무슨적 사고에? 비판적 사고에 저 새끼 수강료 빨아먹으려고 또 없는 얘기 지어내는구만.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본다. 이 자세로 봐야 돼. 세상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고. 알겠어? 전복 중에 전복 안 나오면 바꿔달라고 해야 돼. SF는 또 사이언스 픽션 이렇게 또 영어 주면 또 여기다 막 동그랗게 아유 진짜 이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지. 안 지나갔으니까. 봐봐. 나지문의 첫 문장 진짜 기똥차요. 기존에 검증된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형광펜. 기존에 검증된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검증된 거구나. 나 이과인데 검증된 거 진짜 좋아해. 이러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의미가 없어요. 이게 다른 말로 보여야 돼. 기존에 검증된 무슨 뜻일까? 이미 지나간으로 보여야지. SF가 진짜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지나가지 않은 걸 지나간 것처럼만 서술하는 거면 그냥 개소리지. 내일 모레 나 자고 일어나면 내 얼굴이 차은우로 바뀌어 있어. 어떤 생각 들어요? 미친놈인가라는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이해했어? 무슨 얘기인지? 근데 내가 오늘 라면을 저녁에 먹을 거여서 내일 아침에 좀 부어있을 것 같아. 이거는 납득이 되잖아요. 아직 안 지나간 거지만. 이 느낌이어야 된다고 지금. SF가 완전 개소리는 아니구나. 왜? 기존에 검증된 과학적 지식 이미 지나간 걸 기반으로 하니까. 됐어?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붙어있나 잘 봐. 허구적인 상황 설정을 통해 형광펜 쳐야겠죠? 이미 지나간 걸 기반으로 허구적인 상황 설정을 통해 이건 어떻게 보여야 돼? 이건 지나가지 않은으로 보여야죠. 관점 설정이 중요하다는 얘기 진짜 마지막으로 할게요. 그럼 너희 첫 번째 문장 읽으면서 기존에 검증된 과학적 지식 이거 좋아 보여야 돼? 나빠 보여야 돼? 좋아 보여야 돼. 그치? 이래야지.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허구적 상황 설정을 통해 어때 보여야 돼? 이 개슈레이 같은 거 이렇게 보여야지. 이해했어? 무슨 얘기인지? 그게 관점 설정이야. 나를 어떻게 읽을 건지. 그거 안 하면 가나형 지문을 똑바로 빨리 읽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서사예술이다. 야, 또 상상력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제 설정이 된 거야. 상상력이 이렇게 가로 저어줘야 돼. 왜? 상상력도 지나간 거야? 지나가지 않은 거야? 지나가지 않은 거니까. 이해됐어? 과학적 지식에 기반을 둔다고 해서 SF가 다루는 소재나 서사가 모두 과학적으로 사실이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야, 지금 요 두 번째 문장. 과학적 지식에 기반을 둔다고 해서 여기까지가 좋은 거지.
SF가 다루는 소재나 서사가 모두 과학적으로 사실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제일 바보 같은 애들. 아, 다 사실이어야 되는 건 아니구나. 하면서 외우는 것들. 너. 쌤은 어떻게 읽는다고? 실월? 이렇게 읽는다고. 끝이야. 그렇게 저장하면 끝이야. 그럼 SF 영화는 좋은 영화야, 나쁜 영화야? 나쁜 영화야. 왜? 다 뭐가 아니야? 다 사실이 아니야. 사실 조금에다가 그 위에다 덧붙인 건 다 사실이 아니야. 심지어 다 사실일 필요도 없대, 지네끼리는. 그죠? 멍청한 놈들. 이 생각을 해야죠. 그 다음, SF에서는 과학적 진위가 아니라, 어머 세상에? 과학적 진위,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게 좋은 거죠. 그게 아니라, 이 새끼 봐라? 이렇게 읽었어야 된다고. 됐어? 이게 아니라, 개연성, 즉 작품의 주요 설정이나 사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으로 납득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치? 합리적으로 납득도 안 되면 이거는 진짜 개쓰레기지. 영화도 아니고 이건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야 돼. 근데 납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나마 봐주긴 할 수 있다 이거지. 하지만 납득될 수 있는 거 요만큼에다가 그 위에다가 상상력을 이만큼 붙여놨다면 이거는 일어나지도 않은 걸 왜 자꾸 일어난 것처럼 하지?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이해돼요? 이 문단. 기발한 상상력. 이야, 기발한 상상력. 좋은 말 나쁜 말. 개쓰레기. 기발한 상상력 앞에다가 심지어 기발까지 붙였네? 확실히 현실에 뭐하란 얘기야? 없단 얘기지. 그렇게 보여야 돼. 기발한 상상력이 촉발하는 경이로움. 좋은 말 나쁜 말. 개쓰레기. 현실에 없는 것에서 느끼는 느낌. 이해돼? SF의 중요한 장르적 특징이다. 그게 또 SF의 중요한 장르적 특징이네. 개쓰레기 영화네? 이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SF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SF 감독님들 지금 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글을 그런 관점에서 읽었어야 된다고. 그렇게 유도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SF에 등장하는 장대하고 압도적인 대상들은 광대한 자연을 마주했을 때와 유사한 경이로움을 선사한다. SF 연구자 다르코 수비는 SF에서 당대의 지식, 기술, 경험을 뛰어넘어 경이로움을 안겨주는 대상을 노브움이라고 이름 붙였대요. 근데 노브움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가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세 줄 읽은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게? 제일 거슬리는 단어, 제일 턱 걸리는 단어. 잘했어. 단어라 그랬잖아. 경계를 뛰어넘어. 세 단어네. 경계를 뛰어넘어. 한 단어. 뛰어넘어지. 그걸 왜 뛰어넘어? 이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이해했어? 무슨 얘기인지? 이걸 왜 뛰어넘어? 현관에 전화 이거. 여기서 비판해야 된다고. 심지어 그렇게 뛰어넘어서 경이로움을 안겨주는 걸 뭐라고 부른대? 노브움이라고 부른대.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 이해돼? 이게 악의축이구만 이거! 이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됐어요? 라틴어로 새로움을 의미하는 노브움. 야, 또 새로움 강조까지 해줬네? 새로운 거 좋은 거 나쁜 거야? 나쁜 거지. 현실에 없는 동의어잖아. 그죠? 새로움을 의미하는 노브움은 일회적인 놀라움을 유발하는 장치가 아니라 작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요소야. 이야, 노브움이 전체적으로 지배까지 하고 있네? 좋은 거 나쁜 거. 개슈레기. 됐지? 그 다음. 현실 세계와 SF 작품이 묘사하는 허구적 세계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제일 중요한 단어 뭘 것 같아, 이번엔? 차이겠죠. 이게 있으면 되냐? 이렇게 읽어야지. 또한 작품의 세계관을 드러내는 장치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나 지금 이 문단 빼고 읽었니 혹시? 아니구나. 맞다. 미안해. 수비는 SF가 현실의 반영이라고 말한다. 그것도 영감을 쳐봐. 내가 잠깐 흐름이 끊겼어. 수비는 SF가 현실의 반영이라고 말한다. 저 문장을 보면서 현실의 반영이라고 했구나. 지금 수빈이가 자꾸 강조하는 영화가 무슨 영화야? SF 영화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 SF 영화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죠. 있지도 않은 거 왜 자꾸 있다 그래? 그치? 그렇게 우리가 계속 비판적 관점에서 봤는데 얘가 갑자기 주장해. 수빈이가 나 수빈인데 SF는 현실의 반영이야 라고 말했어. 그러면 수빈아 네 말이 맞아 우쭈쭈 해줘야 돼? 또 뭐라고 생각해야 돼? 갑자기 뭔 개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어야죠. 지금까지 다른 거 새로운 거 경이로운 거 상상력 이런 거 얘기한 새끼가 갑자기 현실의 반영이다. 야 네가 얘기한 건 다 현실이 아닌 거였는데? 넌 뛰어넘는다며?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뭐 또 갑자기 현실의 반영이래. 이렇게 읽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SF는 미래 세계에 대한 상상을 표현해. 그래서 우리가 싫어한 거지. 그 상상은 작품이 생산된 그 시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엄청 논리적이잖아. 네 머릿속에서 수빈이를 욕할 수만 가지 이유가 있다고 지금. 그걸 인식한 글쓴이가, 출제자가 수빈이 입장에서 약간 실드를 쳐보려고 하는 거지. 그게 느껴져야 돼. 하지만 나는 그 실드 깨버릴 거지. 네가 한 개소리가 너무 많아 지금. 그렇게 읽었어야 돼.
근데 일리는 있어. 뭐에 기반한데 또? 작품이 생산된 그 시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품이 생산된 그 시대에 뭐랑 같은 말인 거냐? 지나간 시간. 같은 말인 거죠. 그죠? 따라서 SF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시공간적 설정 등은 그 시대의 현실과 유사하면서도 다르다. 유사하면서도 다르다. 야, 기똥차지 않니? 이거 두 개를 깍깍 나눠서 볼 수 있어야지. 어떤 게 좋은 거야? 이게 좋은 거, 이게 싫은 거. 이렇게 읽었어야지. 이해돼? 근데 수빈이는 너무 어느 쪽을 강조했어? 다르다를 강조했으니까 이거 키도 안 막혀 지금 나한테. 그죠? 수빈은 이처럼 현실을 닮았지만 현실과는 다른 SF 속의 세계가 인지적 낯섦을 촉발한다고 말한다. 야, 인지적 낯섦 난 궁금하지도 않아. 왜? 벌써 좋아 보여, 싫어 보여? 개쓰레기야. 노붐, 인지적 낯섦 둘 다 똑같이 네모돼 있는 이유가 이제 납득이 됩니까? 둘 다 수빈이가 말한 우리가 봤을 때는 SF 영화의 나쁜 점 대표적인 두 가지인 거예요. 수빈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이게 아니고요. 이해했어요? SF 속에 등장하는 대상은 현실에서 일상적이고 친숙했던 대상. 아, 저건 좋은 거지. 저거를 굳이 낯설고 새롭게 느끼도록 만든다. 쓰레기 같은 짓이죠. 그죠? 이 낯섦을 유발하는 것은 다름이며 작품을 통해 다름을 인지함으로써 우리는 현실의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 얼씨구? 다르다 해놓고 다시 또 현실을 볼 수 있다고 했네? 이것도 벌써 의문을 가져야 돼. 현관매 쳐놔. 우리는 현실의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 거기서 너 뭔 생각이 들어요? 되겠냐? 이 생각 들어야죠. 현실도 아닌 거 가지고 어떻게 현실을 바라봐? 그게 되겠냐? 이 생각이 들었어야 돼. 됐어? 따라서 인지적 낯섦은 감각적 충격을 통해 이성적 성찰에 도달하는 정서적이고 지적인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요것도 엄청 중요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어떻게 읽었냐가 진짜 엄청 중요하다고. 내가 저 네 줄 때문에 관점을 비판적으로 정해놓고 봐야 된다. 이 얘기를 떠드는 것과 같아. 수빈이가 뭐라고 주장했대? 인지적 낯섦이라는 거 이거 좋은 거야. 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감각적 충격을 받아. 그러면 감각적 충격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사회를 성찰하고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지? 아, 수빈이가 그렇게 말했구나. SF 영화 좋은 거네. 이렇게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 뭔 생각 들어? 마지막 세 번째, 되겠냐?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이번 가나 융합평집은 잘 썼어요. 가에서 되겠냐 두 번에다가 나에서 되겠냐 한 번 마무리 치고 끝나는 거야. 수빈이의 이 해결책에 설득이 되면 너는 실패한 거야. 이걸 독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까 분명히 가의 마지막에 분명히 얘기해줬다고.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면 뭐가 지나야 된다? 시간이 실제로 지나야 한다라고 분명히 문제의 원인을 제시를 해줬다고. 근데 얘는 심지어 미래야. 시간 지나 안 지나? 안 지났어 아직. 근데 현실을 뭐 할 수 있대?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대. 말 바꿔놓은 거잖아. 사회를 조망할 수 있다고.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왜 안 돼? 안 되지. 시간이 안 지났는데. 개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읽고 끝냈어야 된다. 이해돼? 쌤이 실제 이 시험지를 읽을 때 A 부분에서 그래서 아주 두근두근 설레는 기분이었어. 왜? 나 A에 누가 나오길 기대했을까? 마치 A어 지문에서 논리학자가 A어를 막 까고 나서 A에다가 행크스 딱 던져주고 논리학자 확 까주고 끝낸 것처럼 나한테 카타르시스를 안겨주길 바랬어. 마지막에 A에서 딱 어떤 애가 등장해서 성보라는 애가 딱 등장해가지고 야, 이 병신들아. 이념이 드러나게 만들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간 것만 영화를 만들면 되지 뭐 SF 영화가 사회를 어떻게 보니? 이렇게 말해주길 바랬어.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근데 A의 끝까지 누구 얘기 나와? 수빈이 얘기 나와. 수빈이가 열심히 나 그만 욕해! 이 얘기가 나와 있다고. 이해돼? 그러면 사고가 완결되질 못하잖아. 난 지금 수빈이 너무 까고 싶은 게 지금 이만큼 이유가 있는데 쌓여 있는데 지금 어디서 이걸 까지? 지문에 안 깠네? 왜 안 까지? 궁금하고 문제를 딱 봤더니 몇 번이 있어요? 6번이 딱 있어요. 네가 못 본 내가 얼마나 변태적으로 시험지를 접근하는지 내가 알려줄게. 자, 보기 있는 문제가 몇 개예요, 지금 그 세트에? 1개예요. 1개예요. 왜? 8번엔 보기가 있죠? 6번에 보기 없습니다. 보기라고 말을 안 했어요. 다음의 입장에서라고 써놨습니다. 왜 그 짓을 했을까요? 이건 문제에서 확장 보기를 준 게 아니고 지문의 연장선이다. 라는 메시지로 나는 보여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게 아니면 왜 보기라고 안 썼겠어요, 이거를. 누가 봐도 보기인데.
무슨 말인지 알아? 난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하는 거라고. 6번에 저걸 줬다는 얘기는 지문에서 이런 생각을 하길 바라는 거구나. 이해가 돼? 물론 너무 확대 해석일 수는 있어요. 드러나지 않은 이념을 내가 해석해서 알아낸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게 맞다라고 거의 90% 이상은 확신합니다. 내가 잘 아는 형이니까. 우리 평가원 형은. 실제로 사적으로 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A는 마무리합시다. 수비는 SF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인간은 허구적 이야기를 통해 낯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심을 충족해왔다고 말한다. 지금 약간 구차한 변명 같은 느낌이 들어야 돼. 내가 처음 얘기한 것도 아니야. 옛날부터 그랬어. 왜 나한테만 그래.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 그 다음, 특히 수비는 이상적인 세계인 유토피아. 야, 이상적 세계 유토피아. 좋은 거 나쁜 거. 개쓰레기. 현실이 없는 거. 그죠? 일어난 적 없는 거.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을 다룬 이야기와 SF 사이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유토피아를 SF의 중요한 수를 가지가지한다. 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오늘날 환경오염, 전쟁 등으로 인해 인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탐색하는 SF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수비는 주장한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까일 것 같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문제 해결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방어하려고 하네. 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얘는 오히려 자기가 문제가 아니고 사회가 문제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SF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지금 까방권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까방권을 지금 꽤 부수고 계셔야 된다고요. 지랄. 하다 이제 유토피아 이상세계 얘기하네. 그런 게 있냐 현실에? 없지. 이 생각이 들어야 된다. 그 생각했으면 6번의 정답 바로 고르고 끝이에요. 이해돼? 됐어? 4번. 가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답만 보겠습니다. 쌤은 오답, 매력적인 오답, 뭐 오답이랑 사귈래? 나 그 매력적인 오답이란 말 되게 싫어해요. 마치 그런 거야. 그 예능에, 일본 예능에 그런 거 많죠? 그 와이프가 손만 내밀고 있으면 5명 여자 손 이렇게 빡 나와 있으면 남편이 와가지고 손 찾아내고 못 찾으면 이렇게 한 대씩 맞고 이런 거 있잖아. 그치? 5명이 손가락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내 와이프인 손 하나만 잘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살아날 수 있어. 다른 여자 손에 매력을 느껴가지고 이 여자 손이 평생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 걸 하고 고르면 안 되는 거잖아. 집에 가가지고 와이프한테 등짝 쳐맞으면서 내가 왜 그 여자한테 매력을 느꼈지? 이지라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근데 왜 공부는 그렇게 하냐고! 너는 정답 선지에서 매력을 확 느껴가지고 그것만 고르면 끝이야. 매력적인 오답 그딴 거 분석할 이유가 난 없다고 생각해요. 할 필요 있죠. 효과가 있습니다. 언제? 마무리 공부일 때. 할 것 다 하고 기출 분석 다 되고 육구 머릿속에 다 있고 지금 내가 수능의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어떤 실수들을 하는 인간이었나 점검해 볼까? 하면서 내가 왜 이걸 골랐지? 아, 내가 둥딱같이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 마지막 단계에서 한번 보는 건 의미가 있지만 매력적인 오답 찾는 건 나는 개인적으로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매력적인 정답도 못 고르는 인간들이 무슨 매력적인 오답을 찾고 있어. 이해됐어? 내가 뭘 좋아하나 알아보자 뭐 이런 거야? 자아 정체성 탐구야? 의미가 없어요. 알겠나? 자, 그래서 답만 보겠습니다. 답 몇 번이에요? 2번이잖아요. 왜 2번인지가 안 돌아가고 보여야 돼. 다 찾고 있잖아, 지금 네가. 크라카우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이 새끼 첫 번째네? 첫 번째 새끼 어떤 문제가 있었지? 드러나지도 않는 이념이 있다고 주장하는 새끼였지. 해석하면 된다고. 그죠? 크라카우어는 독일 영화들에 쓰인 밀실, 광인, 독재자. 이거는 이미지니까 겉으로 드러난 거죠? 여기서 불순하다고 여겨지는 이념을 읽어낼 수 있다고 본다. 그래, 그래서 내가 싫어했지.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해가지고.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잖아. 답 2번이죠? 찾을 필요가 없어요. 드러나지도 않는 걸 해석하면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또라이였다. 끝. 됐니? 문제 의도 크라카우어의 해결책이 무엇이었나? 기억하고 있니? 비판적 사고했나? 묻는 문제. 됐어요? 그 다음 5번. 프레드릭 제임슨, 푸제 두 번째 예지. 얘도 마음에 안 들지? 왜 마음에 안 들었었지? 지나간 것처럼 하면 돼. 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지나간 것처럼 치고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또라이였죠. 답 몇 번이야? 2번이죠. 완료된 과거처럼 바라보는 방식을 통해서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라고 주장했지. 뒤에 생략된 우리의 말은 그게 되겠냐? 였고. 됐어요? 이번엔 두 번째 나온 애가 뭐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 똑같은 문제야. 4번, 5번이 내가 봤을 때는. 이해됐어? 사람만 달라졌지 해결책이 뭐였냐라고 묻는 똑같은 문제라고. 됐어요? 그 다음 6번. 아까도 얘기했죠? 수빈이 뭐 해봐라? 까봐라. 그죠? 수빈이 깔려면 뭐 하면 돼요? 너는 왜 자꾸 잊지도 않은 걸 강조하냐?
라고 하면 되죠. 답 몇 번이에요, 그래서? 5번이죠. 유토피아 한계래요. 일부러 안 써놨네요. 유토피아가 어떤 한계가 있어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건 지나간 적이 없다. 이거잖아요. 그 한계를 고려할 때 SF를 통해 현실 너머에서 너무 잘 쓰지 않았어? 아까 뛰어넘어 그거 봤으면 너머라는 게 딱 걸려야죠. 그죠? 다 계산하고 쓰는 거예요, 평가원은. 너머에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 등신 같은 생각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틀렸다 이 얘기잖아요. 정확하죠? 비판적 사고하면서 나를 읽을 때 수빈이 비판하면서 읽었나 묻는 문제. 됐죠? 내가 아무 근거 없이 비판적 관점에서 띠껍게 읽어라라고 하는 게 아니야. 문제를 다 풀어보니까 띠껍게 읽어야 문제를 풀게 설계를 해놓는다니까. 이해돼? 그 다음 7번 노붐 인지적 낯섦. 막 간지러워야 돼. 아우 짜증나. 노붐 인지적 낯섦 이거 좋은 거야 쓰레기야. 깨쓰레기잖아 이거. 현실과 다른 거. 그죠? 이제 보면 1, 2, 3, 4번이 매력이 전혀 없을걸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현실에 없는 개쓰레기 같은 거다라는 얘기가 다 1, 2, 3, 4번이에요. 5번은 뭐라고 돼 있냐? 인지적 낯섦은 작품에 표현된 세계에서 촉발되는 감각적 충격. 좋은 거 나쁜 거? 집중해. 지치지 마. 감각적 충격. 좋은 거 나쁜 거? 감각적 충격 현실에서 오는 거야? 현실이 없는 거에서 오는 거야? 없는 거에서 오는 거잖아. 좋은 거 나쁜 거야? 나쁜 거죠. 그 감각적 충격이 이성적 성찰에 수반되는 체험이다. 이거 5번 못 고른 친구들 많지? 나 시험지 니네 거 보는 순간 내가 대충 보는 것 같아도 니네가 넘기고 있으면 다 봐요. 뭐 틀렸나. 근데 가나 지문 다 맞았는데 7번, 8번 틀렸어. 야, 너는 지문은 그냥 완전 못 읽은 거야 라고 얘기해요. 이거 3개 맞은 거 네 점수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고. 7번을 못 풀었으면 지문 전체를 아예 그냥 똑바로 못 읽었다는 얘기랑 같아요. 선생님 근데요. 보세요. 5번에 지금 이성적 성찰 이런 거 나오잖아요. 보세요. 나도 봤어. 그만 보라 그래. 감각적 충격을 통해서 이성적 성찰에 도달한다고 수민이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근거로 보는 거잖아 지금. 그지? 이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다 문제 어떻게 푼 거야? 다른 그림 찾기. 매직 아이. 그거 아니라니까. 여기 지문에서는 감각적 충격 받고 나서 이성적 성찰 도달할 수 있어 라고 수빈이가 주장한 거지. 근데 우린 뭐라고 생각했어? 되겠냐? 라고 생각했죠. 뭐 지나가지도 않은 거 가지고 어떻게 지나가야 알 수 있는 걸 알아니가? 라고 생각하면서 알았잖아. 그죠? 근데 지금 5번은 심지어 뭐라 그랬냐면 7번에 5번 다시 봐봐. 감각적 충격이 이성적 성찰에 수반되는 체험이래요. 야, 수반이 같이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5번은 심지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감각적 충격이랑 뭐랑 같이 간다? 이성적 성찰이 같이 간다는 얘기야. 이거 같이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쟤는 이거 같이 간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이거 하고 나면 이거 할 수 있어요 라는 개소리를 했어. 근데 5번은 심지어 한술 더 떴어. 이거랑 이거랑 같이 온다고. 야, 이거랑 이거랑 만약에 같이 오는 거였으면 내가 수빈이 그렇게 깔 이유가 없지. 내가 지금 방금 한 말 이해돼요? 지문에 이거랑 이거가 같이 온다라고 했으면 내가 얘를 이렇게 싫어할 이유가 없지. 이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왜? 이거는 나쁜 거지만 이건 뭐 한 거니까? 좋은 거니까 이게 같이 있었다라고 주장했으면 그게 납득이 됐으면 내가 이거를 그렇게까지 깔 이유는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얘는 정신 나간 소리 해가지고 이거 다음에 이게 올 수 있는 거야 라고 개소리를 했으니까 이건 틀렸지 라고 생각하고 읽은 거잖아. 이해돼? 이 7번에 5번 선지 진짜 좋은 문제예요. 난 이번에 독서랑 문학에서 처음 볼 때랑 또 일주일 지나고 나서 또 분석할 때랑 또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처음 봤을 때는 좀 너무 쉬운 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해였어요. 점수 등급 컷을 보니까 오해더라고. 왜 그런 갭이 생겼을까? 또 내가 일주일 동안 계속 분석해봤을 거 아니야? 어제도 밤새 가면서 계속 보면 보여. 나한텐 쉬운데 니네한테 어떤 게 어려운지. 나는 단어 하나하나 장난치는 게 너무 고마워. 왜냐면 그 단어가 거기 들어가면 논리랑 안 맞지. 이게 딱딱딱 보이는데 니네는 단어 하나하나 바꾸면 그게 잘 안 보여. 되게 결정적인 단어인데 니네한테는 그냥 고작 단어 하나인 거거든. 그 갭인 거야, 그 갭. 무슨 말인지 알아? 여기도 지금 어떤 애들이 막 그런다고 쌤 근데 수반이라고 바꾸는 거 졸라 치사한 거 아니에요? 안 치사해요. 이게 논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 이거 다음에 이거 된다고 해서 개소리라고 내가 판단하면서 읽었는데 5번에서는 이거 두 개가 같이 온다 그런다고? 그럼 내가 그렇게 싫어할 리가 없지. 이 사고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번에 그걸 되게 잘했어. 단어 하나 바꿔서 오답으로 만드는 거. 니네가 느끼기엔 치사한 거, 내가 느끼기엔 되게 세련된 거.
뭔 말인지 알아? 문학 니네 24번, 30번, 34번 보기 있는 문제 와라락 틀렸잖아. 그거 다 단어 하나 차이였어. 이해돼? 근데 그 단어 하나가 나의 논리를 완전히 뒤흔들 정도의 단어들이었어. 근데 니넨 단어 하나 바꿔놨으니까 또 치사하대. 아니야, 치사한 거. 굉장히 잘 낸 거야. 이해돼? 못 낸 건 화작하고 엄매가 못 냈지. 뭔 말할? 8번 넘어갑니다. 자, 8번 문제. 나는 이렇게 보기에 글자 쫘라락 나와 있는 거 먼저 본다, 안 본다? 안 본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사설에서 안 먹혀요. 평가원은 안 봅니다. 1번 선지 바로 가요. 보기에서 지상을 콘크리트 건물의 잔해로 뒤덮인 공간이라고 언급한 거 뭐 그랬겠지? 가에 따르면 가에 2명 나왔지? 정신병자 2명. 가에 따르면 이미지의 이면을 야 이거 누가 할 만한 얘기야?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놈이 할 얘기지. 정신 나간 얘기. 이미지의 이면을 읽어내서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한 결과에 해당하겠다. 야, 이 얘기 자체는 한 게 맞지. 이미지 이면을 읽어내면 이념을 알 수 있다. 그죠? 근데 지금 이게 이념이야? 이건 뭐야? 이건 이미지인데요? 이건 겉으로 드러난 거야? 안에 숨겨져 있는 거야? 드러난 건데요? 답 몇 번이에요? 끝인데요? 이게 문제가 아니지. 여기서 뭔가를 뽑아내야 그게 결과지. 여기서 무슨 산업사 이런 걸 뽑아내든가. 이해됐어? 답 1번 끝. 뭐 묻는 문제야 이거? 아까 나왔었던 지크프리트 크라카우어. 걔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고 했는지. 겉으로 드러난 걸 해석해서 말도 안 되게 이념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4번 문제랑 같은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결국엔 비판적 사고하면서 걔네 3명을 처리했는가 이거 물어보는 문제들만 있는 거야 지금.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9번 단어 문제. 제발 얘들아. 쌤 9번 단어 문제. 신유형. 뭐가 신유형이야 이게. 6월 독서론 주제가 뭐였지? 동영이어였지? 낼 거라고 예고하고 냈네. 이게 뭐가 신유형이야 이게.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 (12시까지야) (50분까지야) 12시까지야?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일반 사회 지문이 나왔어요. 쉬웠죠? 그죠? 그냥 읽어도 읽혀요. 사람도 한 4명 정도밖에 안 나와서 별로 얘기도 막 그렇게 길지도 않고 간단하게 찾아서 풀어도 풀렸을 겁니다. 근데 이 지문을 8분 이상 걸렸으면 잘못 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문도 무슨적 사고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야, 지금 이 지문 다 맞았다고 깝죽거리면서 대충 들으면 혼나? 어떻게 읽었나? 네가 읽은 거랑 내가 읽은 거 비교하면서 잘 들어. 알겠어요? 나 이것도 어떻게 읽을 거라고? 방금 거랑 똑같이 읽을 거야. 다만 가나형은 내가 진짜 띠꺼운 입장에서 관점 설정해서 까면서 읽어야 되는데 여기서 다 까줘. 걱정하지 마. 이해됐어? 해볼게. 바로 간다. 시간 없으니까. 준비됐어? 됐어? 저널리즘이랑 오케이. 키워드 이건 거 같죠? 저널리즘. 저널리즘이란 공적 관심이 큰 시사 현안을 일련의 규칙에 따라 취재 및 편집하여 미디어를 통해 알리는 지적 활동이다. 뭔가 되게 인과적으로 서술이 돼 있네. 이 지문 인과적으로 이해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지금 예고를 해준 거예요. 하나 단계를 나눠가지고 쫙쫙쫙쫙 이어 붙여줬잖아 지금. 이게 인과적 서술이라 그랬지. 원인 결과 계속 이어지는 거. 이렇게 첫 문장이 인과적 서술이 돼 있으면 이 지문에서 인과적으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뜻이라 그랬어요. 20세기 중후반에 언론은 주로 권력 집단과 관련된 사안을 피상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냥 넘어갈래. 모발생. 그렇게 처리하면서 읽었어야지. 이 지문 대놓고 첫 문장에서는 인과적으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이거 해결하는 거 볼 겁니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20세기 중반에는 권력 집단과 관련된 사안만을 피상적으로 보도하는 경향. 이게 원인이라는 얘기네요. 했어? 권력이랑 관련되어 있다. 플러스 보도를 어떻게 했다? 피상적으로만 했다. 피상적이 뭐죠 혹시 근데? 겉으로만 드러나는 이 뜻이에요.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겉으로만 드러나는 정도로만 보도를 하고 권력 집단이랑 관련된 것만 보도를 하는 게 문제의 원인이었다. 해결 떠올려라고. 이 비판적 사고라고. 그러면 누구랑 관련 없는 권력 집단과 관련 없는 피상적이지 않고 좀 디테일한 깊숙한 보도를 하면 되겠군. 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보도 내용이 대다수의 일반 사람들인 공중의 일상과 괴리되고 오케이 지금 권력 집단과 딱 반대를 누굴 딱 잡아줬어요? 공중 잡아줬죠? 그럼 여기서 멀어지고 어디로 가까이 오면 되겠어? 공중으로 가까이 오면 되겠네? 이거 지금 유도해주고 있는 거야. 공중의 일상과 괴리되고 일회적 문제 제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일회적 문제 제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무슨 적이다? 이거란 얘기죠. 베리굿. 공중은 뉴스를 기피하였다. 그래서 결국 어떤 문제까지 갔다? 공중이 뉴스를 안 보는 데까지 갔다. 그러면 공중이 다시 뉴스를 보게 하려면 누구랑 관련되면서도 그렇지. 공중이랑 관련되면서도 어떻게 보도하면 된다? 일회적이지 않게 계속 집중 보도 같은 거 하면 된다. 이해됐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중의 관심사를 보도의 중심 의제로 삼는 공공 저널리즘이 등장했다. 야, 완벽하지 않냐? 이에 대한 대안? 문제에 대한 뭐란 얘기야? 해결이란 얘기죠. 해결책 이름이 뭐란 얘기니? 공공 저널리즘이란 얘기죠. 그냥 넘기면 안 돼요. 괜히 쓰는 거 한 글자도 없어요. 누구의 관심사를? 공중의 관심사를. 오케이, 하나 해결. 어느 쪽으로 왔어? 권력 집단에서. 이쪽으로 왔다는 얘기구나. 오케이, 방향 좋고. 이 생각 들었어야 된다고. 이해됐어? 그럼 이제 어떤 보도만 하면 돼? 뭐하지 않은? 피상적이지 않은 보도만 하면 되겠군. 됐니? 이 문단. 공공 저널리즘에 대한 논의의 배경은 일찍이 언론과 공중의 관계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가진 리프만과 듀이의 견해에서 찾을 수 있다. 또 그렇게 잘 읽다가도 갑자기 또 사람 이름 2명 나오니까 또 머릿속에다가 네모 박스 2개 만들어 놓고 리프만, 듀이 구분해야지. 또 이렇게 읽고 있어. 야, 지금 실컷 무슨 구조를 읽었어? 문제 해결 구조를 읽었지. 그리고 해결 방향성도 잘 잡았지. 누구랑 관련된 거 하자. 공중이랑 관련된 거 하자. 좋았잖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2명이 나와서 뭐라 한대요. 그럼 얘네도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저 해결책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 인식이 있었길래 나눠졌을까? 이렇게 처리하면서 읽어야지. 이해돼? 산소가 부족해. 이러리? 자, 그 다음. 리프만은 공중이 저마다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한 고정관념의 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으면 현관펜 닫혀 빨리. 리프만이 지금 뭘 비판하고 있는 거니? 공중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건 좋았지? 그지? 근데 공중한테 맡겨놓으면 걔네는 뭐로 본다고? 고정관념의 틀에서만 본다고. 그럼 에서만이 어디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나는 그렇게 읽었어요. 왜?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방금 현관펜 친 게. 공중은 무슨 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매칭시키면서 읽었어야지. 얘는 지네가 정해놓은 틀로만 본다니까?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각자의 피상적인 틀로 보겠지. 이해돼? 공중 쪽으로 간 건 좋은데 공중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분별할 수 있는 이는 드물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중은 공공의 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고 봤다. 여기서 안 느껴질까봐 여기서 써주잖아. 우와. 현관펜 쳐봐. 전문적. 뭐랑 딱 반대말로 쓴 것 같니? 피상적에 정확히 반대말로 쓴 것 같아. 근데 공중은 전문적 지식이 어떻다? 부족하다. 즉 공중은 피상적으로밖에 보도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지금 돌려 2번째 얘기해 준 거예요. 진짜 잘 쓰죠, 글? 따라서 그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뉴스를 공중에게 전달하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며 그래서 얘가 해결책으로 내세운 게 누구다? 언론. 언론 안 읽어봐도 알 것 같아요. 언론은 공중과 달리 공중의 문제를 어떻게 보도할 수 있다? 피상적이지 않게 전문적으로 보도할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겠죠. 이해했어요? 야, 그러면 나는 듀이를 아직 안 읽었는데 사실 다 예상이 돼. 리프만과 듀이는 상반이라며. 리프만은 공중 쪽으로 온 건 좋은데 공중은 대가리가 언론이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해야 돼 라고 했겠잖아. 듀이는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아? 지랄러 너너너너 리프만 너너너너 뭐라고 하겠어? 공중 그렇게 빡대가리 아님. 공중도 충분히 전문적으로 피상적이지 않게 보도할 수 있음. 이렇게 갈 거라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가 안 가? 그렇게 가잖아. 평가원은 이 논리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 논리적인 친구들이 국어를 잘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그런 걸 몰라도 비판적 사고? 그런 걸 해야 돼? 라는 걸 몰라도 애초에 논리적인 친구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있어. 뭔 말인지 알아? 그걸 걔네가 감이라고 한다고. 걔네 입으로. 정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 네가 아 국어는 감이구나. 양치기 양치기 차차차 이러면 안 된다고. 어? 양치기 좀 그만해. 목동이야? 채 누구야?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것은 언론인의 전문화를 통해 확실하죠? 언론인의 전문화. 언론인들은 어떤 보도를 할 수 있다? 전문적, 피상적이지 않은 보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결한 거구나. 해결책에 대한 관점이 달랐구나. 공공저널리즘은 전문적 언론인이 해야 된다. 이게 리프만이구나. 뒤는 그럴 필요 없다고. 그죠? 반면 뒤는 안 무섭지 이제? 맞는지 확인만 하는 거야. 내가 독해력이라는 건 내가 시즌 0 때부터 얘기한 거야. 예상하고 확인하는 거지 뭘 보고 외우는 게 아니다. 뒤는 공중을 합리적인 존재로 보았다. 그렇지 그렇지. 공중을 합리적 존재. 야 이것도 뭐의 반대말로 쓴 거니? 그렇지. 이 지문에서 한정 피상적 반대말로 쓴 거죠. 합리적인 보도할 수 있다. 합리적인 존재로 보았다. 그는 파편화된 공중의 유기적인 결합을 위해. 야 이거 진짜 와. 내가 지금 문제를 내고 있긴 하지만 이런 건 진짜 내가 못 따라간다고 벽을 느껴요. 형만 벤치세요. 개또라이 같지 않니? 어떻게 요만큼 딱 4개 어절로 완벽하게 표현했지? 파편화된 공중의 유기적인 결합. 앞에 있는 두 어구, 어절 2개가 뭐란 얘기야? 뒤가 생각하는? 문제란 얘기죠. 공중은 합리적이야. 얘네 문제가 없어. 근데 뭐가 문제란 얘기냐? 파편화되어 있어. 쪼개져 있다고 얘네가. 아 그럼 해결 어떻게 하면 돼? 뭐야? 유기적 결합. 아 완벽하지 않니? 이런 걸 따라하고 싶은데 이런 게 잘 안 돼. 유기적인 결합을 위해 언론이 공적 담론의 장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주장했다. 오케이. 공공저널리즘은 뭐 하는 것 뿐이다. 흩어져 있는 애들 뭐 해주는 거다. 모아주는 거다. 그게 듀이가 하는 거. 리프만은 언론 자체가 전문적 보도해야 된다. 이거인 거고 듀이는 반면에 아니야. 공중이 하면 돼. 근데 언론은 그걸 잘 모아주기만 하면 돼. 국민청원 게시판 만들어주고.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공중이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는 이성적인 공적 담론의 장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됐어요? 그 다음 언론학자 로젠에 따르면 3번째 로젠이 나오네? 로젠은 택배가 아니고요. 뭐가 궁금해야 돼요? 지금 2명이 나와서 서로 상반된 해결책을 얘기한 거잖아. 그럼 3번째 나온 사람은 또 누구지? 이게 아니고 어느 쪽일까? 이게 궁금해하죠. 어느 쪽을 까거나 어느 쪽 편을 들 거 아니야.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완전 제3의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럼 둘 다 까는 게 되겠고. 이해돼? 그런 관점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정보를. 론젤에 따르면 공공저널리즘은 공중을 공공문제의 잠재적 참여자로 간주하는데 야 공중이 참여할 수 있대잖아. 어느 쪽인 것 같아? 그렇지. 그 생각이 들면 이제 정보의 부담이 확 줄어들지. 주의랑 로젠이랑 묶이는 거구나. 그러면 얘도 리프만 까는 건가? 이렇게 보는 거라고. 다양한 층의 사람들을 공론장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공공문제 해결 방안이 원활히 토의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진다 그랬어요. 똑같네 주의랑. 이를 위해 공공저널리즘은 설문이나 회의, 이해 당사자들의 집단 인터뷰 등의 사회과학적 방법을 적극 활용한다. 야! 사회과학적 방법의 형광펜 좀 쳐봐. 사회과학적 방법을 뭐랑 동의어로 쓴 것 같아? 좋아요. 전문적인. 뭐하지 않은? 피상적이지 않은. 공공저널리즘은 전문적인 방법을 갖다 주면 되는 거라고 공중한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듀이는 그냥 모으기만 하면 돼. 공중이 똑똑하니까 라고 했는데 로제는 듀이 쪽이긴 한데 야 근데 모을 때 언론이 그냥 모으기만 하지 말고 전문적인 방법은 좀 제공을 해줘야 돼. 라고 말한 거구나. 이렇게 읽었어야 된다고. 듀이의 해결책을 보강하고 있구나.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됐어요? 그 다음 공론장에서 논의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언론 보도가 실제로 문제 해결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약간 어떤 느낌 들어? 듀이랑 거리두기. 내 머릿속에 얘네 셋은 그냥 땅땅땅 셋이 네모박스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 리프만과 듀이 그 사이에 로젠. 근데 로젠은 어느 쪽에 좀 가 있고 듀이 쪽에 좀 가 있고. 이해했어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 아직 소름 돋는 건 안 나왔어요. 공공저널리즘은 언론이 적합한 대상을 취재하여 정확하고 중립적으로 보도해야 된다는
언론의 객관성 측면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야, 현관에 쳐봐라. 언론의 객관성 측면에서 비판. 이 지문의 시발점이 뭐였지? 언론이 지금 어디에 치우쳐져 있다? 권력 집단에 치우쳐져 있다. 그래서 어디로 끌고 왔지, 바늘을? 공중으로 끌고 왔더니 마지막 문단에서 반전이 있네? 이번에 너무 뭐였다? 공중으로 너무 끌고 왔다. 이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럼 바늘을 왔다 갔다 위치시라는 얘기야. 그렇지? 이해했어? 무슨 얘기인지? 완벽하게 문제 해결적 사고로 쫙 서사가 연결되잖아. 이 문제를 해결했더니 바늘이 너무 일로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면 가운데다 갖다 놔야 된다. 이해했어? 진짜 난 이런 거 다 계산하고 쓰는 것 같은 게 봐봐. 리프만과 듀이가 있는데 마지막에 나온 애가 로젠인데 로젠이 바늘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뒤쪽으로 쏠려 있잖아요. 이미지가 전체 지문의 이미지랑 너무 똑같지 않아? 원래 권력에 가 있다가 공중에 가 있는데 이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너무 공중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가운데로 와야 된다. 이거 계산 안 하고 쓴 거라고? 난 다 계산한 것 같은데. 논리적인 친구들한테 사고방식을 유도해 주려고 모든 걸 계산해 쓴다고 나는 확신해요. 이해했어?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런 걸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 감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다 느껴지거든, 이런 이미지들이. 이해했어? 무슨 얘기인지? 너무 크락하고 갔니? 보이지 않는 이 계산들을 해석해서 봐야 돼. 자, 그래서 언론인이 취재 과정에서 공중과 밀접하게 결합하여 현관에 쳐야겠죠? 이제 보니까 소름 돋죠? 아까는 누구랑 밀접? 권력. 지금은 또 오히려 누구랑 밀접? 이게 또 문제가 된다. 공중이랑 너무 밀접. 그러면 답은 가운데로 오는 수밖에. 그죠? 주관성이 개입되면, 이러면 주관성이 개입된다. 잘 봐라. 주관성이 개입되면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마이어, 얘가 뭐 해주려고 등장이야? 마이어가 해결해줄게. 이러고 등장한 거겠죠. 얘는 뭐라고 하겠니? 가운데 있으면 돼. 라고 하겠죠. 마이어는 공공저널리즘이 사회과학적 방법을 통해 달성되는 방법론적 객관주의에 중점을 둔다고 주장했다. 야, 현관 쳐봐. 사회과학적 방법 또 나왔네? 또 나왔지?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인데? 아까는 단순히 그냥 뭐 하다는 뜻이었지? 전문적이라는 뜻이었지. 얘는 무슨 적이라는 것도 포함됐지? 객관적이다도 포함됐네. 기똥차죠? 로젠이 쓰는 사회과학적이라는 말과 마이어가 쓰는 사회과학적이라는 말은 사실 다른 말인 거예요. 이해돼?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주면 듀이의 해결책을 보강하는 애가 로젠이었고 로젠이 말한 해결책을 또 보강해서 객관성까지 갖춘 게 마이어인 거예요. 이해돼? 그걸 통해 달성되는 방법론적 객관주의에 중점을 둔다고 주장했다. 아, 너무 예쁜 말이잖아. 방법론적 객관주의. 전문적인 방법으로 객관성까지 갖췄다. 그래서 대상을 선정하고 자료를 취합 및 분석하는 등의 취재 과정에 사회과학적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공중의 숙고를 촉진하자는 것이다. 완벽하게 마지막에 설명까지 해서 끝냈네. 사회과학적 방법이 뭘 의미하는지. 됐니? 그럼 머릿속에 저장이 됐죠? 첫 번째 나온 놈 있고 리프만. 걔가 공공저널리즘이 공중 쪽으로 온 건 좋은데 공중이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니까 언론이 전문화돼야 된다. 라고 해결하려고 했던 거에 반면 듀이는 니니니 넌 틀렸어 라고 비판하면서 넌 공중을 합리적인 존재인데 그걸 오해하고 있어 라고 지적하고 결국에 언론은 장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모아주기만 하면 돼 라고 했어. 그리고 로젠이 등장해서 왜 싸워? 야 듀이 말이 좀 더 일리가 있네 라고 기울었다가 듀이야 네 말이 무조건 다 맞는 건 또 아니야. 너무 친한 척은 하지 마.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전문적인 방법은 받을 필요가 있어. 라고 얘기했고 마지막에 이렇게 바늘 왔다 갔다 하니까 야 근데 우리 지금 바늘이 너무 공중에 와 있어. 라는 문제가 생겨서 마이어가 그거 해결하려고 다시 한번 사회과학적 방법 얘기하면서 객관성까지 갖춰야 돼. 하고 끝내는 질문이라고. 이해돼? 얘를 그냥 4명의 학자를 땅땅땅땅 구분 분류해서 얘가 뭐라 그랬고 얘가 뭐라 그랬고 얘가 뭐라 그랬고 이렇게 풀면 문제가 풀려 안 풀려? 안 풀려. 또 매지가 이해해야 돼. 이해했어요? 이제 증명 10번.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이라고 하면 되잖아 이 새끼야. 농담이 아니라 난 이런 거 하나하나를 보면서 내가 알던 그 형들이 낸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느껴요. 그냥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이라고 하면 되잖아. 그렇죠? 원래 그렇게 냈었단 말이야. 문제 발문도 좀 너무하다 싶지?
근데 이런 변태니까 믿고 수업 듣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 변태니까? 이따가 과학지문에서 또 어떤 변태적인 모먼트를 또 보여줄 거예요. 자, 10번 같은 문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 골라라. 이런 거는 있냐 없냐로 푸는 게 아니라 그랬어.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로 푸는 거라 그랬어요. 1, 2, 3, 4번 다 있어야 하죠. 5번 언론인의 전문화. 그래, 언론인의 전문화. 저건 되게 중요한 얘기지. 누가 얘기한 거야? 첫 번째 새끼. 좋아, 이름 기억 안 나도 돼. 첫 번째 리프만인가? 걔가 얘기한 거잖아. 언론이 전문화돼야 된다. 그래야 피상적이지 않게 보도할 수 있다. 공중은 멍청하니까. 그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어떠한 제도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가? 야, 이거 한다는 것만 알면 됐지 이거 어떻게 하는지도 내가 지금 중요하니? 이건 알 바가 아니죠. 이해됐어요? 어떤 식으로든 이것만 하면 피상적이지 않은 보도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뭐 이거 제도 절차까지 설명해. 언론고시도 아니고. 이해돼? 이건 없어도 된다. 답 5번 끝. 됐나? 그 다음 11번. 자, 기억을 이해한 거 기억이 뭐였지? 파편화된 공중의 유기적인 결합이네요. 이게 지금 딱 누가 말하는 문제와 해결이었어요. 듀이가 정확하게 말한 문제와 해결해야 돼. 거기다가 문장을 딱 만들어 놓고 밑줄을 딱 쳐놓은 거잖아. 이 비판적 사고 안 물어보는 거라고 이게? 하는 거 아니야? 한 몇 번? 4번? 공중이 공공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직접이란 뜻이죠? 갖고 논의에 참여할 때 실현 가능하다. 완벽하잖아. 듀이는 문제 어떻게 해결했어요? 공중한테 참여할 수 있는 장만 만들어주면 된다. 잘 모아서. 이렇게 해결했잖아.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가 묻는 문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말인데. 내가 아까 가나 지문 설명할 때도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가 묻는 문제. 4번, 5번. 얘기했었죠? 8번도 똑같은 문제라 그랬고. 그죠? 같은 문제야. 근데 왜 다르게 사고하냐고. 똑같이 사고하라고 똑같은 문제를 내주는데. 이해돼? 그 다음 12번. 사례 안 봐요. 1번. 얘는 풀어볼게. 사례 1에서 치안상의 긍정적 변화가 일어난 것에 대해 듀이와 로제는 잘 묶였지. 이 생각이 먼저 들어야 돼. 같은 편이잖아. 듀이와 로제는 모두 공공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한 공중이 변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겠다. 뭐가 잘 됐어? 그럼 공중이 한 거지. 맞아, 아니야? 맞잖아. 2번. 사례 1에서 신문사가 지역 민 사회 지도자 전문가 등을 공적 담론의 장으로 유도한 것에 대해 듀이는 장 만들어주고 애들 모았대. 듀이 잘했대 못했대? 잘했다고 하겠지. 지금 이 문제도 애들이 각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거 묻는 문제야 사실. 8번 문제랑 똑같아. 듀이는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잘했다고 하겠다. 맞지? 3번. 사례 1에서 신문사가 공정한 절차로 지역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단 회의의 논의 결과를 취합하고 분석한 것에 대해 마이어는 취재 과정에 사회과학적 방법을 사용했다고 평가하겠다. 왜? 공정한 절차였고 잘 취합했고. 그러면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마이어가 좋아해 싫어해? 좋아하죠. 그러니까 너 사회과학적 방법, 즉 피상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인 방법 썼구나. 이렇게 얘기하겠죠. 4번. 지역민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에 대해 로젠과 마이어는 모두 공공저널리즘이 추구하는 목적이 실현되지 못했다고 평가하겠다. 로젠과 마이어가 싫어할 만한 건 뭐지? 주관적인 거 아니야? 마이어가 제일 싫어하는 건 주관적인 걸 테고 로젠이 싫어하는 건 피상적인 거겠죠? 근데 지금 여기 앞에 뭐라고 달려있나? 지역민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해서 야, 지역민, 다른 말로 바꿔. 공중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해서 마이어가 그건 아니지! 라고 말했대요. 야, 그럼 어느 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공중으로 치우친 건데요? 4번은 해석하면 공중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애가 얘네다라는 말은 얘네들은 누구 편이다? 공중 편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게 마이어인데 왜 그 문제가 마이어한테서 나와요? 끝. 이해했어? 무슨 얘기인지? 뭔 소리야? 마이어는 객관적인 거 좋아해. 공중편 안 들어줬다고 싫어할 리가 없어. 끝. 마이어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묻는 문제. 됐습니까? 단어 문제 패스. 자, 그 다음 마지막 과학기술 지문 23번 쌉 가능. 자, 17번 먼저 보겠습니다. 표가 나왔죠? 지난 시즌 시즌 3의 첫 번째 파트가 보조 자료 활용하는 문제 해줬죠? 중요도 구하고, 링크 가고, 댐핑 인자. 그죠? 그 다음 뭐 BIS 비율도 해줬고, 여러 가지 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알려줬죠? 그리고 내가 거의 지난주인가? 마지막 시간인가 STM 해줬죠? 현미경.
그죠? 기체 분자 부시고 충돌하지 말라고 하고 단분자체 형성 시간은 길면 좋고 압력은 낮을수록 좋고 기억나시다? 그게 다 기억나는 게 네가 이해했다는 증거야. 됐어요? 거기도 표 있는 문제 있었죠? 내가 그때 뭐라 그랬죠? A, B, C, D, E 중에 핵심 사례가 누구였어? E였단 말이지? 답은 어디서 나와야 된다? E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래야 국어 시험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라고 얘기했잖아. 핵심도 아닌 걸 그냥 표 냈다고 아무거나 다 계산해봐 이 지랄하면 그건 국어 시험이 아니지 과탐이지. 그죠? 그럼 진짜 문과애들 들고 일어나야지. 됐어? 뭐 더 이상 증명 안 할게요. 내가 풀어줬던 모든 문제에서 모두 다 보조자료 활용하는 문제에서는 핵심 사례가 정답이었어요. 평가원 기출은. 됐어? 일단 그거 하나. 다음 두 번째. 자료는 언제 보라 그랬어요? 먼저. 뭐보다 먼저? 지문보다도 먼저. 설명서 받아가지고 설명서 그림 말고 글자 먼저 보는 개 변태는 없다 그랬죠? 설명서 받으면 그림하고 글자 있으면 뭐부터 봐? 그림부터 보고 대강 이해해 놓고 뭐가 중요한지 본 다음에 그 다음 글자가 이해 안 되면 보죠. 근데 왜 시험장에서 거꾸로 하냐고 내가 개 연병 떨었었죠? 그럼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걸 먼저 보셔라. 자, 이게 무슨 표인지 아직 지문 안 봤다고 치고 다음은 소리 A부터 D. 아, 소리가 네 가지가 있구나. 주파수와 크기, 청각 특성을 제시한 가상의 표이다. 각 소리는 서로 다른 임계대역이 있다. 임계대역이 뭔지 모르겠죠? 어쨌든 간 얘가 임계대역이라는 게 다르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150, 1000, 1500 이딴 거는 볼 필요가 없다 그랬죠. A, B, C, D도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 주파수와 소리 크기, 최소 가청 강도, 차폐 문턱값. 얘네 4개가 변인이구나. 그쵸? 얘네가 변수인 거예요. 그 주파수 값들을 보니까 숫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데 얘가 크고 작음이 있네? 그럼 내가 궁금한 건 이 지문에선 주파수가 큰 게 좋은 거야? 작은 게 좋은 거야? 요거 하나. 두 번째, 소리 크기가 있네? 소리 크기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큰 게 좋은 거야? 작은 게 좋은 거야? 최소 가청 강도도 큰 게 좋은 거야? 작은 게 좋은 거야? 차폐 문턱 값도 큰 게 좋은 거야? 작은 게 좋은 거야? 얘네 둘은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고 주파수랑 소리 크기 많이 들어가서 알겠는데 쟤네가 큰 게 좋은지 작은 게 좋은지 이거랑 분명히 관련이 있다 없다? 분명히 관련이 있다. 그럼 그 관련성을 따졌을 때 이 지문의 가장 핵심적인 사례 A, B, C, D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례가 무조건 정답일 것이다. 이러고 읽어야 된다고. 됐어? 지문 갑시다. 때려 죽여도 지금부터는 주파수, 소리 크기, 최소 가청 강도, 차폐 문턱 값 이게 클 때, 작을 때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내야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지문을 들어갈 건데 과학기술 지문이에요. 과학기술 지문은 내가 근본적, 본질적으로 무슨 구조라 그랬어? 과학기술 자체가 본질적으로 문제 해결이라 그랬어요. 야, 이과는 사실 말을 골라야 돼. 또 다른 거 잘못 비판했다가 이제 영상으로 남으니까 큰일 나. 아니, 이과에서 공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업 시작할 때부터 그 얘기 많이 했었어요. 요즘에 자꾸 그런 여론이 만들어져서 내가 그 편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원래 내가 그런 말 많이 했거든. 사실 나라 기관 산업은 다 공대에서 하는 거잖아. 그죠? 문과는 나라의 기관이 되는 문과 공부가 뭐가 있어? 경영이라든지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근데 잘 생각해봐. 걔네들이 왜 중요한지 수능 국어에서 그런 주제들을 왜 내야 되는지 그 영역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잘 해결해내야 국가가 발전해. 그러니까 요즘 괜히 뭘 내볼까? 한 10년 동안 또 뭘 강조해볼까? 이번엔 비판적 사고가 느낌이 좋다. 이러고 내는 게 아니라고. 우리나라 국가 상황에 비춰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인재가 어떤 인재가 제일 필요한가? 창의성이 뛰어나기보다는 이미 산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인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야. 이해돼? 자꾸 국어 시험에서도 비판적 사고를 자꾸 물어보는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평가원이 그런 원대한 계획을 분명히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면 설명이 안 돼. 어떤 지문을 내도 다 비판적 사고를 묻는 게 설명이 안 된다고. 이해했어? 무슨 얘기인지? 근데 심지어 과학기술은 애초에 그 분야 자체가 문제 해결적 사고가 중요해. 맞잖아. 야, 로봇 청소기 왜 나왔어? 청소하기 힘들어서. 식기세척기는 왜 나왔어? 설거지하기 힘들어서.
내가 요즘 너무 원하는 게 식기세척기긴 한데. 도어락 왜 나왔어? 그냥 열쇠로는 안심이 안 돼서. 이거인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애초에 과학기술은 애초에 문제 해결이야. 이해돼? 그래서 여태까지 평가원이 썼던 모든 과학기술 지문, 미안해. 모든 빼기 이 과학기술 지문은 전부 다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구조로 쓰였어. 빼기 2가 언젠지 궁금해요? 언제라 그랬어 내가? 작수 작년 9월. 그럼 평가원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 외압이 문제였던 거야. 쉽게 내라니까. 킬러지면 될 거야. 막 이러면서. 나 파란 쪽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학기술 지문은 과학이니까 어려워라고 할 시간에 제발 쓸모없는 얘기 좀 하지 말고 과학은 원래 힘들어요 하지 말고 과학기술은 원래 문제 해결이잖아요 라고 접근해 제발. 알겠어? 그러면 이 지문이 얼마나 쉬운데. 자, 마지막 17분 집중합시다. 갑니다. 소리, 특히 음악을 저장하는 방법. 야! 이거 우리 형이었으면 여기다가 원점이든 반점이든 찍었다. 이거 우리 형이 쓴 거 아니다. 네 가지 변태적인 모먼트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난 이거 보면서도 소리, 특히 씨발? 우리 형이 쓰는 방법 아닌데 이거? 이런 생각이 막 든다고. 니넨 그것까지 들 필요는 없어. 그럼 병이야. 정립, 반정립, 종합, 점! 해결이 이렇게 썼단 말이야. 원래는. 명사로 처음에 시작하면 이거 보통 이렇게 찍는다. 그만 얘기할게. 자, 소리, 특히 음악을 저장하는 방법은 이 지문의 제일 핵심 원리는 음악을 저장하는 방법이네. 그죠? 축음기에서 시작해서 매체의 발명과 발맞추어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많은 발전, 문제 해결 구조로 쓰겠다는 얘기구나. 난 벌써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축음기의 원리, 이게 발상이었죠? 이게 처음 시작이라 그랬잖아? 그럼 얘가 지금 제일 옛날 기술이야. 쌤이 다른 데서도 많이 얘기했죠? 과학 지문이든 뭐 철학 지문이든 전통적 이런 거 나오면 뭐가 있을 것이다? 요즘 게 있을 것이다. 시작, 축음기로 시작했어요. 얘는 반드시 뭐가 있을 거야?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 기술이 나오겠죠. 그죠? 축음기의 원리는 간단하다. 끝부분의 날카로운, 이것도 원리니까 단계별로 인과적으로 이해하면서 봐야 돼요. 끝부분에 날카로운 바늘을 장착한 원뿔형 나팔을 준비하고 그 다음 단계 바늘 아래에 섬세하게 긁히는 회전판을 댄다. 이해하고 있지? 그 다음 회전판을 대고 나팔에 소리를 들려준다. 그러면 소리를 들려주면 소리는 나팔의 진동으로 바뀐다. 이해하고 있지? 잘 긁히는 거 갖다 놓고 실제로 진동하게 만들면 그 진동 때문에 긁힌다. 회전판이. 그죠? 진동으로 바뀌고 이 진동으로 바뀌고 진동의 형태를 따라서 바늘이 판에 홈을 만들고 홈을 만들어서 소리를 저장하게 된다. 거꾸로 재생할 때는 그 진동에 따라서 바늘이 움직이게 만들면 다시 또 나팔이 진동하게 되고 소리가 돼서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죠? 솔직히 나도 이 지문 읽기 전까지 축음기가 대체 무슨 천재적인 원리인지 잘 몰랐었거든요. 이거 보고 이해했어요. 그런 원리였구나. 나도 문과야. 블루투스 샤워기는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 문과라고. 해줘. 이거야. 해줘. 여행 갈 때 하나씩 들고 가면 되게 편할 거 아니야. 농담이다. 이것이 근데 진짜 나오면 어떡해? 자, 이것이 초기 녹음기 원리인데 초기 녹음기. 그럼 언제 녹음기가 있다? 요즘 녹음기. 됐어요? 소리를 아날로그 형태로 저장했고 야 누가 봐도 아날로그 뭐랑 대응되겠냐? 디지털이랑 대응되겠죠. 이후에 등장한 매체에서도 한동안 소리를 아날로그 형태로 기록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가 한동안 오래 쓰이다가 이제 요즘 쓰이는 디지털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가? 이거 나오겠죠. 그 다음 이 문단. 현재는 소리를 디지털 신호, 즉 이진수로 이루어진 오디오 신호로 바꾸어서 파일로 저장한다. 내가 조금 아쉬운 건 근데 일부러 그렇게 쓴 것 같긴 한데 아날로그 소리 저장 방법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디지털로 갔다는 얘기는 안 나와 있어요. 거기다가 방점을 두진 않았어요. 됐어요? 중간에 왜 그걸 뺐는지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따가 알려줄게요. 자, 한 파일 내의 오디오 신호에는 모든 소리 크기에다가 균일한 개수의 비트가 할당된다 그랬어요. 야, 과학기술 지문은 아니면 경제 지문은, 즉 인과가 메인이 되는 지문은 쌤이 뭐라 그랬냐면 6편 끝나고도 얘기했어요. 이해가 안 되게 써져 있는 문장이 하나 내지 두 개는 무조건 있어요. 딱 보자마자 뭔 말인지 알겠다. 이게 안 되는 문장이 꼭 박혀 있다고. 그때 그거 넘어가면 된다 했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요. 지금 이 비트도 한 번 읽고는 잘 이해가 안 되게 썼어. 맥락이 없어. 각 소리 크기에 균일한 개수의 비트가 할당된다? 이게 뭔 말이야?
아, 소리를 저장할 건데 디지털로 소리 크기에다가 비트는 똑같은 개수로 할당을 뭐 한다는 얘기구나. 뭐 2개면 2개 다 똑같이, 3개면 다 똑같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 분명히 있어, 그런 구간이. 6월 달에 어떤 구간이 있었어? 수소 지문에서. 원자 하나당 산소 분자가 3개가 있는데 그 분자당 수소가 각각 2개씩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거 한번 보자마자 오케이, 6개. 이렇게 한 새끼 없어. 나도 못해. 나도 그 문장 보면서 뭔 얘기야? 몇 개란 얘기야? 그러니까 3개가 있는데 2개씩 있고, 아, 거기 또 3개, 아, 그러면 6개란 얘기구나. 이거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내가. 이해돼? 왜? 나는 확신이 있어. 그렇게 써놨잖아? 불친절하게 이해가 안 되게 써놓잖아? 분명히 그 새끼가 정답이야. 이해했어? 무슨 얘기인지? 지금도 이 비트 얘기가 더럽게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이해가 안 되면. 너는 이해가 안 되면 일단 넘어가. 인데 나는 이해가 안 되면 여기서 정답 나온다. 이렇게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반적으로 각 소리 크기에 16비트를 할당하며, 그래, 일정한 개수라고 했는데 궁금한 친구들을 위해서 16개다라고 알려준 거네요. 그게 뭐? 소리 크기에 따라 16자리의 이진수 값을 달리한다. 각 소리 크기에 할당되는 비트의 개수가 늘면, 비트의 개수가 늘어요? 그럼 소리 크기가 많아졌다는 얘기겠죠? 그죠? 아닌가? 비트의 개수가 늘면 16개가 아니고 17개, 18개가 되면 아날로그 원음에 가까워진다. 이야. 아날로그가 왜 오래 쓰였는지를 저런 식으로 설명해 준 거예요. 비트 개수가 늘면 늘수록 어떤 거에 가까워진다고요? 아날로그 원음에 가까워진다고요. 야, 그러니까 축음기가 좀 불편하긴 해도 어떤 장점이 있었던 거야? 정확한 소리였던 거죠. 근데 디지털로 바꾸면 비트 개수를 무한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완벽하게 원음을 복원하기는 힘들다는 한계가 있는 거네. 자, 여기서 내가 팁을 좀 듣게. 얘기했던 건데, 과학기술 지문은 속도와 정확도 사이의 줄다리기입니다. 모든 지문이 이래요. 이해해서 무슨 얘기인지? 야, 로청의 한계가 뭐야? 이 새끼가 팔이 안 닿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거 내가 닦아줘야 돼. 물걸레질 같은 것도 사람 힘으로 하는 것보다 좀 덜 닦여요. 힘이 약하니까. 그런 한계가 있다고. 근데 너무 편하잖아. 빠르기도 하고. 이해돼? 거의 대부분의 기술 지문에서는 속도와 정확도는 반비례 관계를 갖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여태까지 5년 연속으로 과학기술 지문은 요거를 강조하는 지문들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9월 달에 요거를 강조하는 지문이 나온 거예요. 됐어? 너무 아쉬워요. 내가 9월 전에 이 얘기를 안 해줬죠. 내가 작년까지 매번 평가원 시험 볼 때마다 이거 나올 거라고 계속 예상했었거든요. 아, 근데 이번에 9월 달에 까먹었어. 아. 꼭 까먹으면 나와. 내가 계속 이거 나올 거라고 하다가 맨날 틀렸었거든. 야, 미안해, 또 정확도네. 야, 미안해, 또 정확도네. 진짜 미안하다, 또 정확도네. 맞을 때까지 얘기할 거야 라고 속도 계속 얘기했거든. 근데 이번에 말했으면 맞았을 텐데. 또 예상하겠습니다. 이번 수능도 이거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뭐 하다고? 미안하다고. 이해됐어요? 정확도는 아날로그가 최고다. 그런데 진짜 잘 썼어. 그런데 오디오 파일은 저장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에는 데이터 양이 뭐하다? 뭐 발생? 이해돼? 지금 디지털 방법으로 바꿨는데 원음에 가깝기도 힘들고 또 어떤 문제도 있다고. 데이터가 너무 많아진다 라는 문제가 있다고. 그럼 해결해야지. 어떻게 해결하면 될 것 같아? 데이터를 좀 빼! 근데 이걸 지금 브레이크 걸어주려고 방금 전에 앞문장이 있었던 거예요. 데이터 양이 많다고 다 빼버리면 뭐랑 엄청 멀어져? 아날로그 원음과 너무 멀어지는데? 잘 빼야겠네 그러면? 그 비판적 사고를 유도해 준 거라고 지금. 이해돼? 막 빼면 안 돼. 잘 빼야 돼. 이해했어? 속도와 정확도 간의 줄다리기라고 지금. 속도는 다른 말로 성능이라고도 해요. 됐죠? 따라서 저장 공간을 아끼고 전송이 가능하도록 오디오 신호를 압축할 필요가 있다. 이 해결책이 뭐다? 압축이다. 근데 잘해야겠죠. 그때 나오는 개념이 내가 아까 표에서 본 주파수, 최소 가청 강도, 차폐 문턱값 이겠군. 됐니? 자, 일반적으로 오디오 신호 압축에는 지각 보호화를 이용한다. 지각 보호화는 청각 특성에 따라 감도가 낮은 소리를 제거해서, 야, 현관펜 쳐봐. 감도가 낮은 소리를 제거.
권력에 끼울었네? 아, 근데 공중으로 간다고? 방향 잘 잡았네? 이 생각도 비판적 사고야. 지금도 비판적 사고해야지. 어떤 소리를 빼겠대? 감지가 잘 안 되는 소리. 아, 완벽하죠. 어차피 안 들리는 소리 뭐 하면 돼? 빼면 그만이다 이거지. 그러면 뭐 하지 않으면서도 원음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뭐 할 수 있어? 속도를 빠르게 양을 줄일 수 있구나. 됐어? 어우, 해결책 방향 진짜 좋다. 이 생각이 들었어야 된다고. 됐니? 그러면 쌤은 사실 여기서 독해가 99% 끝났어요. 아, 솔직히 말하면 최소 가청 강도 처음에 내가 최소가 청 강도 이렇게 읽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수정했어요. 아, 최소 가청 강도였던 거구나. 최소 가청 들을 수 있는 강도. 그럼 최소 가청 강도보다는 좀 어때야 돼 소리가? 높아야겠군. 끝이야. 차폐 문턱값? 문턱값보단 뭐 해야겠다. 차폐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보단 커야지 들리겠구나. 그럼 최소 가청 강도 밑에 소리? 차폐 문턱값 밑에 소리는 안 들리니까 빼버리자. 이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됐어요? 확인. 지각 보호에서 이용하는 청각 특성에는 최소 가청 강도와 차폐가 있다. 최소 가청 강도는 조용할 때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최소값이다. 현관 패치면 되겠죠?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최소 크기. 그러면 벌써 표가 끝났죠? 최소 가청 강도는 어떤 게 좋은 거죠? 야, 이걸 잘 분리해야 돼. 우리가 지금 압축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들리는 소리가 좋은 소리고 안 들리는 소리는 안 좋은 소리니까 빼는 거지. 맞죠? 그럼 나는 들리는 소리가 많은 게 좋은 거죠. 그래야 아날로그 원음에 가까워지면서도 나머지에서 데이터 빼면 되는 거니까. 이해돼? 그럼 최소 가청 강도가 높으면 대부분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다시 한 번만 더. 최소 가청 강도가 높으면 최소 이 정도는 돼야 들리는데 이게 높아버리면, 허들이 높아버리면 소리들이 다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최소 가청 강도는 뭐 할수록 좋아? 낮을수록 좋겠군. 그 생각. 그게 비판적 사고라고. 그거 해야 된다고. 알겠니? 됐어요? 이게 다르코 수빈이가 말하는 경이로움은 개쓰레기 같은 거. 이거랑 뭐가 다른 사고죠? 같은 거예요. 이해됐나? 사회과학적 방법, 이게 피상적이지 않다는 얘기구나. 잘했네. 같은 거예요. 세 지문 다 이런 사고를 유도하고 있다고. 알겠어? 이제 그만 설득할게. 그만. 그 다음. 최소 가청 강도보다 큰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작은 소리는 들을 수 없다. 얼마나 친절하냐. 이걸로도 충분한데 이것까지 주는 거야. 그죠? 최소 가청 강도는 주파수. 그래, 잘 나왔다. 주파수 높은 게 좋아, 낮은 게 좋아. 이거 따져야겠죠? 주파수별로 그 크기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1000부터 10,000까지 사이에서는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다. 주파수 어떤 게 좋아? 큰 게 좋네. 최소 가청 강도에서는 주파수가 큰 게 좋네. 이해됐어요? 그래야 더 많은 소리가 들리니까. 됐니? 이 지문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꼭 오해하는 애들이 쌤 근데 저음에서 최소 가청 강도가 더 높으니까 많이 뺄 수 있어서 좋은 거 아니에요? 야, 지금 무조건 뺀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분명히 박아줬잖아. 뺄 게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야 지금. 이해됐어? 어차피 안 들리는 거 빼는 거지. 됐니? 그 다음 한편 큰 소리로 인해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현상을 차폐라고 하며, 그럼 차폐가 일어나는 것 자체는 좋은 거니 나쁜 거니? 나쁜 거잖아. 왜? 차폐가 일어나면 어떤 소리가 생겨? 죽는 소리가 생기잖아. 근데 그 뒤에 문장이 진짜 센스 있었어요. 현관 배치세요. 차폐를 일으키는 큰 소리를 뭐라고 한다? 야, 차폐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꼬이면 안 돼요. 차폐가 일어나서 안 들리는 소리가 생기는 건 나쁜 거지. 차폐 현상은 나쁜 거예요. 차폐음이 근데 뭐래요? 다른 걸 안 들리게 하는 큰 소리래요. 그럼 걔는 들려요, 안 들려요? 차폐음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차폐음 때문에 죽는 새끼들이 나쁜 새끼인 거죠. 이해됐어? 의미 없이 데이터만 차지하는 새끼들. 이해됐는가? 차폐가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차폐가 일어나면 그 중에선 차폐음이 좋은 거야. 이거 명확하게 따지면서 갔어야 된다고. 졸라 고급이죠? 이거 다 계산하고 쓴 거예요. 주파수가 가까울수록 차폐가 쉽게 일어난다. 야, 잘 썼잖아. 그럼 주파수는 가까운 게 좋아, 먼 게 좋아? 먼 게 좋지. 차폐는 안 일어나면 좋은 거니까. 이해돼? 주파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차폐가 일어나지 않는다. 야, 그럼 주파수는 어떤 게 좋아?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좋다. 차폐음의 주파수를 기준으로 차폐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낮은 주파수와 가장 높은 주파수 사이의 구간을 임계대역이라고 한다. 임계대역의 폭은 차폐음의 주파수에 따라 다른데 고음에서는 저음에서보다 임계대역이 훨씬 넓다. 야! 고음에서 주파수가 높을 때 임계대역이 더 어떻대? 넓대. 임계대역이 넓으면 차폐 현상이 더 일어나 덜 일어나? 임계대역이 차폐가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이래.
잘 이해 안 되게 써놨죠? 저거 무조건 정답. 이해됐어? 임계 대역이 넓으면 차폐가 일어나는 거래요. 그럼 이거는 넓은 게 좋아요? 좁은 게 좋아요? 좁은 게 좋죠. 그래야 차폐가 안 일어날 테니까. 근데 이게 넓은 게 주파수가 어떨 때? 높을 때. 야, 기똥 차지 않니? 야, 시간 한 2분만 오버할게. 미안해, 종초도. 최소 가청 강도가 주파수가 어떨 때 좋은 거였지? 최소 가청 강도 어떤 게 좋은 거였지? 높은 게 좋아, 낮은 게 좋아? 허들이 낮은 게 좋죠? 근데 주파수가 어떨 때 낮았죠? 클 때 낮았습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큰 게 좋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미친놈이에요. 잘 보세요. 차폐는 근데 임계대역이라는 게 있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건데 임계대역이 넓으면 넓을수록 많이 일어나는 거야. 많이 일어나면 안 좋은 거야. 죽는 소리가 생기니까. 근데 주파수가 어떨수록 이게 넓어진대? 커질수록. 차폐는 적게 일어나는 게 좋아. 그러면 임계대역도 어때야 돼요? 적어야 돼요. 근데 임계대역이 작은 건 주파수가 어떨 때예요? 작을 때예요. 개또라이 같죠? 주파수는 확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입장에서는 높은 게 좋고요. 이거 입장에서는 낮은 게 좋아요.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야, 주파수가 어떤 게 좋니라고 물으면 답을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거 입장에서는 높은 게 좋고 이거 입장에서는 낮은 게 좋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해돼? 이런 것도 다 계산하고 쓰는 거니까. 결국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나오는 게 차폐 문턱값이고 결국 그 문턱값도 넘어야 잘 들린다는 얘기잖아. 그럼 차폐 문턱값도 어떨수록 좋아요? 최소 가청 강도랑 똑같네요. 낮을수록 좋네요. 됐나? 에이, 지금 끝까지 못 읽었네. 근데 그 뒤에 문단은 그렇게 중요한 건 없어요. 그 내용 요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최소 가청 강도는 낮을수록 차폐 문턱값도 낮을수록 소리 크기는 그거를 넘을수록 좋다. 주파수는 이거냐에 따라 다르다. 끝입니다. 됐니? 14번에 3번인 거 설명 못하고 넘어갈 것 같아. 미안해. 그다음 15번은 몇 번이야? 3번이지? 압축 전의 오디오 신호는 소리 크기마다 비트의 개수가 동일하니까 비트가 너무 어떤 거예요? 많다라는 문제가 있었다. 문제의 원인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 16번. 이거 틀렸으면 지문 똑바로 못 읽은 거예요. 답 몇 번이에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정답 후보가 비트. 그거는 문제의 원인에서 물어봤으니까. 임계대역. 두 개 다 정답으로 나온다니까? 5번 지금 임계대역 어떨수록 좋다고 물어보는 거니? 임계대역은 넓을수록 좋아? 좁을수록 좋아? 좁을수록 좋지. 임계대역 안에 있으면 좋아? 밖에 있으면 좋아? 밖에 있으면 좋지. 차폐가 안 일어나니까. 마지막 17번. 1분만 넘을게. 미안해. 17번 A, B, C, D 4개 중에서 여기 지금 서로 다른 임계대역이 되게 중요한 단서였던 거네. 임계대역은 다르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주파수는 어떤 게 좋아요? 높은 게 좋네요. A, B, C, D 중에 누가 좋아요? D가 좋죠. 그리고 이거 남았죠? 최소 가청 강도, 차폐 문턱값. 어떠면 좋아요? 작으면 좋죠. 얘네랑 소리 크기 어떨수록 좋아요? 차이가 많이 날수록 좋죠. 얘네보다도 훨씬 크면 더 잘 들린다는 얘기 나니까. 그죠? 그럼 A, B, C, D 중에 핵심 사례는 누굽니까? 얘죠. 압도적으로 얘네요. 진짜 소름 돋는 거 알려줘? 소리 크기 여기다 놓은 거 안 보여? 소리 크기 여기다 안 놓고 여기다 놨잖아. 얘네보다 위에다 놔줬어. 이런 거 다 계산해서 써주는 거야. 농담 아니야. 모든 역대 기출의 표가 다 이런 식으로 서술이 돼 있어. 니네 논리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게끔. 자, 이미지를 똑바로 만들면서 읽은 친구들은 이런 것도 스무스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써줘요. 이해했어요? 그럼 쌤은 그냥 몇 번하고 몇 번만 보겠니? 2번하고 5번만 봐요. D가 포함된 임계대역에서는 차폐가 일어났어? 뭐 그럴 수는 있겠지. D를 들을 수 없겠다. D를 왜 못 들어? 귀 막고 있어? D는 지금 엄청 잘 들리는 소리인데 왜 못 들어? 5번. 압축할 때는 C의 소리 크기보다 D의 소리 크기에 더 많은 비트가 할당되겠다. 야, 이런 얘기 안 나와 있지, 지문에? 근데 이거 해석하면 결국 뭔 얘기예요? D의 비트가 더 많다는 얘기는 D가 더 잘 들린다 이 뜻이잖아요. 5번 해석하면 C보다 D가 더 잘 들려요? 이 얘기라고요. 답 몇 번이야 그래서? 5번이야. 표 문제는 과학기술에서 무조건 핵심 사례에서 정답이 나온다. 됐나?